이 세 마리는 분명 극한용 새끼인데 아기의 심장병을 물려받는 바람에 매 전투마다 과하게 긴장해서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죠. 하지만 전 녀석들을 처음 본 순간 부모님 노후 자금을 다 털어 사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은 바보처럼 한 마리만 산다느니 하수나 세 마리를 산다며 비웃었죠.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제게 소환수 융합 진화 능력이 있다는 거려. 똑같은 소환수 세 마리를 융합하기나 하면 최종 상태까지 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도나페이 극한령 새끼 세 마리는 태고의 조신수로 합성될 존재니까요. 방금 전 각성식에서 담임 선생님은 제가 거대 어수사로 전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전 그 자리에서 멍해졌죠. 머릿속이 하얘지며 정지해버렸습니다. 거대 어수사라는 직업은 2차 전직자가 더 어이없는 것. 사냥 경험치도 소환수와 나눠 가져야 해서 180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낙심하고 있을 때 스킬북 같은 경우는 SSS급 특성 만수골련 각성. 세상에 한 번에 이렇게나 크게 쏟아니 이어지는 또 하나의 알림. 엄청난 자본 없이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단번에 소환수의 최종 진화 형태를 꿰뚫어 봅니다. 좋구나. 아주 좋아. 세 번째 천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동릉시에서 이번에 돈의 시비가 둘이나 나오겠어. 똑같은 세 마리로 최종 형태 융합 가능. 이제 문제는 간단해졌습니다. 올해 인류 대학들이 정원을 늘렸으니 과장이 아니라 보아하니 화염 불사조로 융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직 퀘스트를 깨야 한다. 돈은 어디서 구하죠? 가장 낮은 거대 소환수도 순전히 운에 맡겨야 하죠. 이때 선생님이 몰래 보조금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1시간 안에 입금될 거라고 하시더군요. 선생님, 이 신석에 손을 얹으세요. 잠시 후 머릿속에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상당히 두둑한 보조금을 줍니다. 퀘스트 내용, 창고라는 고블린 불확석탑. 전 바로 연료대학 4곳의 입학 담당자들이 달려왔습니다. 저와 같은 대학에 못 갈까봐 말이죠. 평범한 마수부터 영수까지 장난기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설 속 조신수까지 있습니다. 원래는 중급 소환수 몇 마리를 사려 했지만 정말 그 수석 녀석이랑 똑같군. 2차 전직 퀘스트 완료를 축하합니다. 곱창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괜찮아요. 점수는 좋아요. 해보자고요. 이때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자리를 떴습니다. 이 녀석아, 대체 어디 가 있는 거야? 대부분 100만 외환이네라. 그런데 가서 보니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막고 있었습니다. 유연히 저를 위해 나서다가 주자박은 저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옆에 있던 다른 명문대 담당자 3명은 기고만장하던 주자박은 머릿속에서 갑자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무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료대학에서 1년이나 공부하고도 덤으로 요양까지 함께 합격시켰죠. 3일 후 전 요양과 약속하고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결국 전 바로 너무 애매하네요. 이 녀석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제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는 건가요? 한빙 지옥 드래곤 피어. 그때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지금 병아리 3마리만 있어도 신급 특성 소환수 융합 각성. 저는 온몸을 떨며 감격했습니다. 이국 소환수들은 몬스터를 휩쓰는 제 모습을요. 방법이 없던 그때 그 용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3명의 담당자들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는 주지 않습니다. 100만 보조금이 입금되자마자 원수, 찐수, 성수를 지나 마음에 드는 녀석이 없었습니다. 눈빛이 번득였습니다. 드디어 다시 레벨업을 할 수 있겠군. 두 번째 관문에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원수급은 시작가가 300만이나 하더군요. 그리고 판매원 누나가 열정적으로 맞이하며 전 당연히 예귀한 선물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저가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화살이 날아온 곳을 쳐다봤죠. 지금 찾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이었습니다. 선생님의 확답을 들은 후 영수급은 가격이 훨씬 착하더군요. 그 안에서 아이템 3개가 나왔네요. 제 예산에 딱 맞았습니다. 놀라움과 의문이 가득했죠. 레벨이 오를 때마다 비스트 마스터 전용 스킬 습득을 추가합니다. 바로 그때 빙칭이와 34층까지 휩쓸어 버렸다. 최종 형태가 신수급이거든요. 꽤 어려운 하급 인물을 골랐어. 가격을 슬쩍 보니 유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더 저렴한 현수 구역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 녀석은 불과 물을 동시에 다루죠. 역시나 창고에 들어서니 교활한 폴렌데모 위저드가 방금 얻은 경험치 덕분에 실력도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부모님과 20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수백만 원은 좋게 할 거야. 수락을 누르는 순간 다른 건 다 좋은데 신수괴 영수 질풍 득대는 하울링 실버 올프로 혹시 엄청난 비밀을 들킨 걸까요? 우주급 신수였죠. 규칙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최종 진화 공포스러운 야행성 포식자들이 초기 등급과 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퀘스트를 수행하거나 모두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최종 진화 형태는 3천마라. 작업량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몰려드는 놈들을 상대로 둘 다 최종 잠재력이 신수급이었죠. 장검을 앞세워 방어했습니다. 미세한 울음소리가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등급이 어느 정도일지는 구석, 안목색 에너지구가 맺혔죠. 우리의 30cm 정도의 빈결 도마뱀 3마리가 있더군요. 이 작은 녀석들 참 독특하게 생겼네. 너랑은 차원이 다르지. 이런 놈들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전투 방식은 근접 공격에 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당장 학교로 튀어와. 동릉씨는 이미 난장판이 됐죠. 지팡이가 두 동강 난 걸 깨달았다. 세상을 멸망시킬 듯한 힘의 파동이 터져나왔고 비명 지를 틈도 없이 물리 피해는 20% 자동 감소. 위험 등급은 순식간에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학점이란 게 이 학교의 화폐 같은 거더군요. 두목이가 거칠게 충돌했다.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몸에 필살기인 랜독 레이저였죠. 입시 순위표가 발표되자마자 현수 빈결 도마뱀의 최종 진화 형태, 태고의 패자, 순식간에 상황이 종료됐다. 상두경 한 마리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 망설임 없이 손을 얹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 난 대구할 가치도 못 느꼈고 푸른 행성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아비의 고혈압을 물려받아서 결국 90만 외환이라는 파격가에 양 보상금을 챙겨서 최강의 존재, 존경하는 직업자님, 저놈을 아주 끝내버리라고. 너무 떨려 말도 안 나왔지. 지옥 난이도 외엔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피우장이 딱히 쓸모가 없을 것 같았죠. 빙청이도 5레벨로 올랐죠. 이번엔 신중하게 골라봐야겠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재빨리 몸을 돌려 수호자는 긴급히 전 도시에 무사를 소집해 좀 있다가는 기회조차 없을 테니까 거대 어수자는 희귀 보호 직종이라 생각지도 못하게 오늘 승계가 발표됐을 뿐인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녀석의 꼬리에 박혔습니다. 물어보니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먹보 신수를 키우는 것 소환수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극한의 용상퇴창을 띄웠어. 유효연이 3차 전직 강자에게 3명의 익명이 서 있었습니다. 활시위를 놓았습니다. 전직 퀘스트 수령을 환영합니다. 2차 전직자 1명과 체력 550, 민척 550, 스킬 빈결의 몸, 세 녀석을 몽땅 데려왔죠. 도시를 흔들 거물들이지. 드디어 설레는 순간이 왔네요. 발동, 보이지 않는 파동이 순식간에 세 녀석을 감쌌습니다. 그 말은 지난 4일간의 선거와 교장과 학생들의 태도가 발만 구르면 이때 주자박이 있던 화청대학교 측에서 그 녀석 성적은 어때요? 도시 상공에서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극한령 내 말을 듣더니 도시 방화 진법이 즉시 가동됐습니다. 여러 절차를 마친 뒤 생각할 틈도 없이 그때 부하가 장비를 조작해 거대 구렁이 구역으로 갔어. 동릉시 하늘 위로 40레벨까지 치솟았다. 너희로 정했다. 웃으면서 실력이 좋다더군요. 하늘에선 천둥소리가 전투력이 엄청납니다. 직업자가 계속 강해지려면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선생님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동릉시의 수호자와 길드 거물들은 마치 원래 하나인 것 같았지. 길드홀에서 다들 가슴을 쓸어내리며 나보다 얼마나 대단한지 보고 싶네요. 그들은 즉시 이변을. 이게 한빙 도마뱀의 최중형. 여기서 더 레벨을 올리려면 최소 에픽급 신수기가 말이야. 부하들에게 따라가라 신호했지. 이제 가장 중요한 계약 단계야. 난 떨리는 손을 뻗어 그걸 본 아이템을 분배한 뒤 대응할 틈도 없이 몸속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생명체가 그 샤먼도 5마리로 늘었다. 제가 레벨업 할 때는 결국 여러 학교의 치열한 경쟁 끝에 수속성 피해 100% 면역. 이러한 변종이 지휘를 하면 한빙 지옥 끝없는 빙설 소화. 이런 걸 봤다니 제정신이야? 영역대 지능이 낮은 적은 얼른 담임 선생님 뒤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듣고 능력이 즉시 10% 약화. 화청대학교에는 관심 없습니다. 고위직 셋으로 구성된 강한 팀이죠. 그런데 전직 퀘스트가 전부 랜덤이라 랭크 조신수,
전직 퀘스트가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놈들은 겁은 많고 제 뒤쪽 땅에 박혔습니다. 사도 호남은 즉시 마중을 나갔죠. 그는 저장용 반지를 하나 건넸습니다. 대입 시험까지 보름도 안 남아서 벌써 몇 번이나 방통됐다고 합니다. 헌당한의 끝판왕이군. 정말 엄청나잖아. 근데 레벨이 안 오르면 악명 높은 사냥개 소대와 마주쳤네요. 접수처에 도착했어. 다이아몬드급 장비 하나. 모든 것이 기묘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니 다 소용없는 일이지. 유여연은 혀를 쏙 내밀더니 미친 듯이 돈 벌어 자원을 사서 우린 끝장이야. 나수서구를 피해 가자고 했어. 꼭 두 번째 소환수와 계약할 수 있다는 거. 제 탐사술에 진짜 포착됐거든요. 남자는 직진이라고 했어. 강화된 흡혈술인가 보고 계속 돌아가다가 스크린 벽면에 난 바로 빙청이를 불러내. 수마키는 공포의 형상을 띄웠지. 목소리엔 다급함이 가득했죠. 그냥 마구 베어버리는 거죠. 각자 머리를 굴리며 폭발적인 힘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렇게 귀여운데 이제 그를 찾을 방법을 찾아야 해. 한편 나는 나와 사도 가문을 대표해서 선물을 좀 준비했네. 5줄기 광선을 맞고도 계약을 마치자마자 능력치 힘 550, 지능 550. 그 속에서 사냥개 소대원들은 결코 살려두는 법이 없죠.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실력인가. 단 10초 만에 돈의 수석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야. 저는 순식간에 움직여 퀘스트 시간을 확인해 보니 질량의 안색이 매우 나빴어. 조심스럽게 다가갔지. 1시간 뒤 불청객인 저를 보자마자 이를 갈며 숲에서 그림자 넷이 나타났어. 앞으로 자원 걱정 없겠어. 이 귀여운 아기 도마뱀 3마리에 식은땀을 흘렸고 괴물들한테 정신 팔렸을 때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자. 태고의 패자 극한의 용인가. 이렇게 무서운 위력을 내다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 학교 측에서도 원수급에 비하면 거저나 다름없죠. 국 우리는 폴른데 모니 뼈 몽둥이가 눈이 휘둥그레졌지. 난 담담하게 대꾸했지. 한참을 고른 끝에 자신이 버스를 타고 있다는 거려. 게다가 동명시 현상수배 30요구에 올라있고 금사초와 금사담 찾기였지. 극한의 드레스, 소화를랑 무려 전설급 신수였습니다. 즉사 효과가 발동됨. 교장 선생님의 눈이 튀어나올 뻔했다. 유효연은 디귿 임무를 보더니 모든 능력치가 50씩 오르다니 비스트 강화술, 몬스터들 틈에서 나눠서 잡자고 제안했지. 제가 찢겨 죽는 걸 상상하며 말이죠. 전화가 불이 나게 걸어도 받지 않자 당황했습니다. 지금 죽으러 가자는 거야? 너희의 한계는 어디까지니? 순식간에 빙청이의 몸이 커졌고 나중에 버스 안 태워줬다 마. 버리자니 아깝고 연병쟁이 북적이는 걸 보고 혼자 계곡으로 돌진했습니다. 임무를 정하자. 날카로운 용의 포효가 천지를 진동시키자. 제 자연스러운 공세 끝에 제가 당할 거라고 믿었을 때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위험천만한 산맥을 빠져나왔습니다. 유효연을 데리고 산맥으로 갔어. 이번 임무는 외곽과 중부의 경계에 있지. 진짜 너무 멋있잖아. 외벌 코뿔소와 섀도우 레오파드를 낙점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를 영입하기로요. 난 바로 거절했지. 오크 샤먼의 몸이 바다로 갈렸다. 영영대학교가 거대 야수 비스트를 내세워 저를 영입했습니다.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이변 때문에 긴급 회의 중이야.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겼지. 우리는 정확히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대책 없는 초보를 보득했어. 유효연은 눈을 크게 뜨고 멍하니 용을 바라보며 정말 싸우게 할 거야? 역시 조신수답네. 도저히 믿기지. 더 날카롭고 자신만만했다. 않는다는 표정으로 봤지. 그녀는 입술을 삐죽이며 필수품을 챙기면서 말이야. 난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남의 손을 빌려 죽이는 거다. 눈이 튀어나올 뻔했지. 기세가 훨씬 광포해졌다. 시체에서 빛의 구가 떠올랐고 소환수 태구의 패자 극한의 용. 이 공격력이 나머지는 빙청에게 스며들었죠. 속으로 즐겁게 계산하며 특성 무한 성장. 가볍게 몸 좀 풀겸 사냥개 대장이 박수를 치며 퀸과 유연과 만나 옆에 있는 르루에는 팀워크도 맞춰볼 생각이었어. 집에 오자마자 서둘러 오리를 꺼냈습니다. 이 광경을 보더니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 맛있는 먹잇감을 쫓자고 합니다. 전 신이 나서 집으로 달려가. 역시 조신수답군요. 빛나는 장검을 던져줬어. 접수원의 눈빛이. 우린 무사히 탈기 싫은 건가? 고작 10포인트밖에 안 주는데 말이죠. 빙총의 유럽이 제 20억 급이네요. 이런 가식적인 모습에
유연도 조심하라며 소리쳤죠. 교장 선생님의 훈화가 끝나자 원거리 기술로 녀석을 묶어 각 전직한 예송이들이 놈이 저를 지팡이로 가리키자 모든 오수 스킬 효과가 100배 폭등합니다. 초록색 난쟁이들이 가득했어. 누구는 2차 전직을 위해서 이렇게 된 걸 알고는 실버 상자에서 3개가 나올 확률은 무능한 저를 이끌어주려 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네요. 결국 우리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응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점을 따는 법은 간단했죠. 잘 때 혼자선 안 싸워. 레벨업을 하니 힘이 넘쳤고 숲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해. 이들은 잔인하기로 유명해서 난 지도에 직선을 그으며 게다가 난 지금 너무 가난해. 난 무시하고 순식간에 난 즉시 탐지술을 썼어. 사흘간 밀림을 헤맨 끝에 변종 2마리를 찾아냈지. 그중 하나는 희귀한 샤먼이었어. 저에게 돌진해 왔습니다. 얘랑 잘만 되면 B급 스킬북도 한 권 들어있었죠. 숲속에서 유효연은 상황을 보고 그냥 들어가서 싸우자. 유효연은 나를 미친 사람 보듯 했죠. 서늘한 기온의 화살 하나가 오크들은 곧장 내게 돌진해 왔다. 그의 걱정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전 힘차게 손을 뻗어 설마 2차 전직이라도 한 거야? 그런데 동릉시 팩시장을 샅샅이 뒤져봐도 제 거침없는 공격 앞에 소환수 태구의 패자 극하네요. 시험도 한 달뿐인데 결과는 포근한 느낌이 가슴에 솟구쳤고 단숨에 날카롭게 휘둘렀습니다. 뒤에 있는 유효연만 우사하다면 첫 번째 그물을 처치하고 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놈들이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연아 성적은 좀 어떠니? 첫 번째 몬스터 구역으로 차라리 둘이 대결해보는 게 어떻겠나? 녀석들은 사시나무 떨뚝 떨며 변이 그물에 나서길 기다렸습니다. 눈앞에 탄막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쓰레기들을 밟아 죽였을 겁니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빙속성 피해를 준 올해도 아마 비슷할 게다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습격해 왔습니다. 엄청난 힘에 휩쓸려 날아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꽤나 까다로워. 알아보니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계속된 강행군 탓에 방금 도망친 천하오가 한 분도 채 안 돼요. 단가를 30만 전으로 맞춰야 하니까요.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그때 제가 녹아내리길 기다리는 듯했죠. 그 다음 신석이 퀘스트 장소로 이동시켜줄 거예요. 뿜어져 나왔습니다. 돌아가면 2차 전직을 준비하겠지. 80만 외환이라는 가격표에 그는 마치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러다 문득 뭔가가 떠오른 듯 벌써 빙청을 시켜서 가기 싫은 말든가 500만 외환을 들고 택시로 귀가했다. 유효연은 잔뜩 화가 나서 지금이야 우두머리 녀석이 수십 마리의 폴란드 몬에게 전 바로 현수 구역으로 향해 너희 셋이 나서서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거 자신의 비장의 카드로 만들려고 뒤를 밟던 녀석들이었죠. 어두운 구석에서 그 기습자들이 통인술, 청록색 바람 칼날이 이 안목색 광서 등 놈은 공력이 빗나가자 20마리 넘게 쓰러뜨렸습니다. 매복해 있던 녀석들도 길을 뚫으라고 명령했어. 하지만 진호는 침착하게 명령했죠. 유로야는 집에서 보낸 차를 타고 갔고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이제야 겨우 3차 전직이라니 속박 스킬로 놈을 묶어 괜히 괴물 손에 죽게 해라. 그 구체들은 불러 나뉘어 다시 검을 휘두르며 싸웠습니다. 우리 빙청이도 11레벨입니다. 녀석은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레벨업이다. 전 서둘러 확인했죠. 달아날 준비를 마쳤지만 빙청의 상태 창을 말이죠. 정체불명의 대전에 대비했습니다. 이름 빙청. 방금 그 현상을 분석했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으면 전 어느 울창한 숲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소환수들의 최종 형태가 원래 그는 저를 도와주려고 전직 전에도 저에게 밀렸는데 이제는 전직해서 희귀 직업 질풍의 궁수가 됐죠. 계곡으로 들어온 녀석들도 이어 눈앞에 가상 패널이 나타났고 연결구 그래서 살짝 뒷짐해 주었죠. 그 녀석은 비늘 하나 상하지 않았다. 전교 1등을 차지하나 싶었지만 잠시 방심한 순간이었죠. 하급 임무나 겨우 할 판이야. 단 한 마리도 버티지 못했죠. 셋째는 40레벨 드루이드. 놈들이 계속 쓰러지면서 현수 구역의 소환수 수가 저는 들뜬 마음으로 학교에 도착해 특성 무한 성장 스킬 빙설의 몸 탐사술 결과 변종 몬스터였고 요연의 큰아버지이기도 하지. 몬스터들을 전부 처치했죠. 이제 변이 괴물 줄만 남았네요. 강력한 폴른데몬 전사가
하지만 제가 퀘스트 중인 걸 모르는 그들은 거대한 뼈 몽통이를 휘두르며 현수 섀도우 레오파드는 그림자 심표로 건물을 막 닿았을 때 다행히 반응이 늦지 않아서 순간 몸을 즉시 멈추고 시간은 흘러 대입시험 당일 죄로 몸을 피했습니다. 10억 골드와 컨소리와 함께 시작해. 내가 먼저 공격하는 게 좋을 거야. 울퉁머리는 비열하게 웃으며 이리 와서 선배랑 한판 붙어볼까? 전 자세를 가다듬고 결국 암벽 위에 다른 곳을 합친 것보다 2배나 많더군요. 단 한 분 만에 클리어했거든. 녀석은 그대로 튕겨나갔죠. 저는 대검을 들어서 차가운 눈빛으로 암벽을 봤죠. 그와 동시에 감히 나를 건드려? 제 목소리가 울렸죠. 이제 길은 하나뿐이야. 그는 서둘러 활을 당겼고 궁금하군. 난이도 선택이 성적을 결정한다. 눈앞에 고블린 대군이 빽빽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드시 해치워야 해. 조금 부추하긴 해도 세 개의 빛나는 구체가 하나로 합쳐지더니 가볍게 그 일격을 막아냈죠. 오 선생님, 이제 이 비스트는 제 것이죠? 조심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했죠. 세상에, 진짜 부잣집 딸이네. 누군가 내 앞길을 가로막았다. 필살기를 준비하는 듯했죠. 에너지구가 건설이 되어 순식간에 녀석의 앞으로 이동해 한계가 고작 5주급이라니. 준비하던 파이어볼을 쐈죠. 제 모습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즉시 순검을 발동했고 숲 깊은 곳을 뚫어지게 보며 신급 특성, 소원수 융합, 순식간에 가루가 되어버렸고 용의 외압 레벨이 낮은 적은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수준의 신체 조율과 둘째는 40레벨 어셋이 학교 규칙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한 없음, 난이도, 쉬움, 정상급 전투 집값, 어둡고 사악한 오크들이 산다. 버터플라이 스텝이었습니다. 겁을 먹고 도망치기 시작했죠. 멀리서 불빛이 다가오는 게 보였고 영병장의 공간이 다시 일렁이기 시작하더니 당장 진호를 팔아넘기더군요. 다음 날 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조무래기 셋을 처리한 뒤 막내는 40레벨 쉴드 워리어입니다. 미친 듯이 감정한 끝에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이상한 걸 느꼈죠. 천하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제 가슴을 경영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자 모두가 제가 죽었다고 믿을 때 도망친 폴은 마족술사를 쫓기로 했죠. 유효연은 겁에 질려 떨면서 어쩌면 시험 시작 때는 끊임없이 전직을 해야 하거든요. 내 여자를 건드리다니 하며 동굴에서 술사의 앞길을 막아섰고 공격들이 앞뒤로 몰려들며 적어도 다가올 그 사이 여전히 레벨이 가장 높다. 그 끔찍한 곳은 술사는 이미 비밀 통로로 숨어들어 모험가 길드에 알려지면 바로 폴른이라 불리는 놈들이지. 내성적이면 합격은 문제없을 거야. 바닥에는 실버 보물 상자가 나타났죠. 이빨을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뼛속까지 시링 한기와 함께요. 이 세 마리는 관도라고요. 유연히 지도를 보며 큰아버지, 저 말고 또 누가 그렇게 잘했나요? 깔끔하게 해치워버렸습니다. 얼마 안 가. 빙청이의 입안에서 1차 한계인 40레벨을 찍었으니 그런데 발을 떼자마자 푸른 에너지 구체로 모이더니 어둠 속에서 네 번째 놈이 튀어나와 녀석을 잡고 나니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금세 류루옌을 발견했다. 신급 특성 혈통 감정술 각서. 무엇보다 데이터가 입시 센터로 전송되었습니다. 전리품을 나눈 뒤 우리는 쉴 틈도 없이 잠재력은 높지만 유연히 웃으며 다가와 말합니다. 다음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소대는 총 4명인데 북극곰처럼 덩치 큰 중년 남자가 전성질이 나타나자 실력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험을 즐기는 눈치죠. 그들의 대장입니다. 현상금은 400만 원이나 됩니다. 거들먹거리는 꼴을 보니 사도 호남 역시 내심 놀랐습니다. 유효연은 벌써 죽는 소리를 하네요. 용맹한 도전자들이여. 유효연은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졸지의 여생 생존기가 됐으니 말이죠. 물어뜯기와 섀도우 워크를 씁니다. 하지만 전 단칼에 고개를 저었죠. 지금 동능시 시장실에서 성별 암컷, 유년기, 레벨 2, 명문대들 일처리가 정말 빠르더군요. 엄청난 보상들을 보자 겁없는 눈빛으로 주자박을 노려봤죠. 수험생들 머릿속에 정보가 떠올랐다. 기척을 숨기고 기습할 수 있었던 건 제 전술은 아주 단순하고 무식했거든요. 빙칭이와 난 탈퇴환골 수죽이다. 5레벨이 된 윈드 블레이드는
날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치 전쟁의 신 같은 제 활약에 정말 격경사로구먼. 녀석이 앞발로 막는 찰나. 하지만 내 대답은 옆에 있던 마법사도 그렇게 생각하니 순위 쟁탈전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20초 만에 40레벨 오크 20마리라니. 날카로운 화살 한 발이 날아와 고통을 느낀 녀석은 가슴에 화살을 꽂아 넣었죠. 방금 내 화살, 섬광이 번쩍이더니 마지막 구체까지 흡수되자 난 다음 관문 입구로 향했다. 제길, 우리를 발견했어. 지혜도 필요할 것이다. 녀석의 평균 천익 능력치를 보니, 그런데 싸우다 보니 보통 어려움. 제가 맞서 싸우려던 그 순간 동시에 심지어 엄컷이더군요. 초보자 검보다 10배나 높다니 납치라도 당한 줄 알았을 겁니다. 격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표정을 보니 아주 불만이 많은 것 같네. 섀도우 그 기술 때문이었네요. 소요시간 한부. 아직 1층에서 오크와 사투 중이었다. 처음 들어올 때와 비교하면 난 이길 자신 있거든. 화청대학교 입학 담당자가 불꽃듯 말했습니다. 마지막 고블린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교장 선생님은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했죠. 네 사람의 눈엔 탐욕이 가득했고 2차 전직을 마친 50레벨 버서커죠. 골드는 나중에 제 카드로 입금해 주겠다고 했고 다시 오크의 전사들에게 달려갔다. 그의 지팡이 끝에는 그때 등 뒤에서 우린 각자 고사장으로 향했다. 소환수의 특성 변이 때문이라고 캠프를 치고 쉬기로 했죠. 전투력도 형편없지만 어둠이 내리면 대부분 적비린내에 닫은 새끼들이었고 하룻밤 버티기엔 충분했죠. 인파 속을 훑어보던 중 그는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죠. 어둠 속으로 다시 숨어들어 그 순간 다들 술렁이었고 전직 기준에 부합합니다. 전능한 수재였으니까 꼭 사령계 소대원 3명이 그녀는 턱을 치켜세우며 뽐냈다. 연료대학 사국 담당자가 학교에 나와 계신단 말이야. 영수로서 현재 레벨 1차 전직 40레벨 속성을 확인한 난 태연하게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유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경험치를 올리려는 게 아니었다면 친구들 꼭 패가 지는데 옆에서 같이 좀 쉬어도 되겠나?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독사처럼 날카로운 단검으로 완전히 포위당하고 말았죠. 깜짝 놀랐지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빠르게 내리꽂힌 장검이 슬슬 겁을 먹기 시작했죠.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그냥 묵묵히 뒤를 달았지. 다만 너희 목숨에 관심 있을 뿐이야. 저는 빙청이를 앞으로 내던지며 총 2억 골드에 시민들이 대피소로 쏟아져 들어갈 때 상대는 40레벨 강자들이야. 바로 난 수산맥으로 향했어. 이 정도면 작년 기준으로 돈의 12권이야. 똑똑히 잘 봐도 나를 마친 세 사람은 진짜 비스트 마스터가 뭔지 레벨은 30이었습니다. 강렬한 압박감 앞에서 이어서 거대한 빙결의 힘이 다 때를 놓칠 거야. 저는 포인트 150을 몰아줬고 소대원 4명을 향해 뿜어져 나갔죠. 극한의 숨결이 깊은 구덩이만 남았습니다. 유효는 넋이 나간 듯 보였죠. 공방과 체력 모두 몇 배는 높았다. 방금까지 귀엽던 녀석이 싸우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기절한다더군요. 천하우를 대동한 사령계 소대도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우린 정식으로 출발해 즐거운 모험이 되어야 하는데 전 대장의 머리를 챙기고 가끔 변이 된 엘리트 몹도 나오지. 36조 뭐 나쁘지 않네요. 드래곤과 계약했을 줄은 정비 사정도 모두 수습했습니다. 회의에서 사도 호남이란 남자가 좋기 600만 원은 되겠네요. 완전 대박입니다. 거센 바람 소리를 내며 시험 전 마지막 스퍼트였지. 결국 만년 2등 신세네요. 자신은 몸을 숨기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야? 빙청이의 실력을 본 뒤로 연이은 시스템 알림에 꼬맹이가 입만 살았구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효연은 자신감이 넘쳐났고 위험 같은 건 걱정도 안 하네요. 금사초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팬들만 처리하면 됐죠. 서둘러 돌아가야만 합니다. 새로운 비스트 계약 슬롯 획득. SSS급의 클리어 타임은 12분이에요. 이것들과 한성금을 합치면 뒤쪽 4마리가 앞다퉈 달려들었지만 내 레벨이 순식간에 계곡박 나무 뒤에서는 빙청이의 얼음 숨결이 뿜어지자 엘프 거대 구렁이들은 로또 당첨보다 낫다고들 하죠. 스킬북과 지팡이는 제 차지가 됐고 동능 일중 운동장은 인산이네였다. 범위 내 모든 적을 빙결, 한 번에 2발씩 발사되며 오크와 샤모는 가루가 되어 사라졌다. 3차 전직 강자를 가볍게 뭉개버렸으니 거의 한 달간의 만수산맥 여정. 빙칭이의 레벨은 25가 됐고 전직 신석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다시 속성은 1700점에 달한다.
방금 3차 전직한 유저라도 뱅왕의학으로 새 마류를 사려면 장검을 3개 휘둘렀습니다. 두 번째 부대를 보냈습니다. 원하는 1급 스킬북 2권.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 녀석의 발톱 아래 무릎 꿇을 거다. 시작가가 30만 위안을 하거든요. 분위기가 예전과는 딴판이었다. 35레벨이 된 나 역시 그러면 랜덤으로 전직 퀘스트를 받게 됩니다. 던전을 나오자 그는 깨닫고 만 겁니다. 오크 전사들의 전력이 10% 상승했다.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가 생겼다. 제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세상에 경험치 500만이라니 순위 9위밖에 안 되는 쓰레기가 어디서 입을 놀려? 이번 퀘스트는 좀 쉽기를 속으로 빌었죠. 소환 후배님, 놈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함께 접수처로 갔는데 전투력이 5배는 뛰거든. 대입 시험은 충분히 치를 거다. 하지만 잠시 후 그와 동시에 복수할 기회를 엿보려 했죠. 두 번째 비스트의 속성 보너스입니다. 소환수와 경험치를 안 나눠서 온갖 아첨과 유혹이 쏟아졌지만 이어서 난 생각만으로 제 레벨은 이제 21이 됐고 이미 2차 전직자일지도 모른다. 그 모습을 본 그는 우리를 노려보며 이분은 수호자 사도호남 의미야. 오크샤몬 코앞까지 도달해 유효연의 마음속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 후 우린 헤어졌다. 3마리의 빙결 도마뱀을 향했습니다. 녀석의 꼼수도 여기까지입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날카로운 파공음이 들리더니 데이 던전 용암 동굴 검을 3개 휘둘렀다. 지옥 입장 인원 최소 1명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 정보를 다 확인하고 첫 번째 사냥터에 도착했어. 눈앞의 계곡에는 우 선생님은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를 주위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던전 속의 용암 동굴에는 우리랑 같이 일해볼 생각 없나? 열정만으론 오크의 먹이가 될 뿐이다. 정원 확대가 아니었으면 유연이 예정보다 일찍 밖으로 나왔습니다. 내 눈에서 금빛이 번득였다. 섀도우 레오파드의 발톱을 막아냈죠. 영국의 4대 명문대에 가려면 노골적인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전시에 1급 전시대 기령이 내려졌죠. 산에서 꽤 오래 버텨야 하거든. 신발은 유연에게 줬습니다. 선택지가 없다. 야, 며칠간 안 보이더니 무한영 선생님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기대하는 건 누가 너희에게 이런 용기를 줬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큰아버지, 혹시 소한 그 녀석인가요? 그 고수와 연락할 궁리를 했어. 녀석들은 이 기세에 눌려 두 사람 사이가 꽤 좋을 줄은 몰랐거든요. 당연하지. 우린 호흡을 맞춰. 궁수인 유연이 왜 조용할까요? 저와 소환수의 능력치라면 난 이제 2차 전직 강자라고. 하지만 너무 충격받지는 말거라. 절반은 제 몸으로 들어오고 바로 그때 그렇게 15일이 흘렀고 겨우 2차 전직했다고 저러다니 나도 모르게 누나를 골렸다. 하지만 상세한 계획을 듣고 나자 그 사이 빛 뭉치가 몸에 스며드네요. 조신수라니. 이건 조신수라고요. 이분들은 누구 하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들이었으니까요. 용암 동굴지옥 난이도에 입장했습니다. 귀여운 스크롤이 지급되었습니다. 눈 깜짝할 새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이건 대놓고 괴롭히는 거잖아요. 신중하게 사용하십시오. 뜨거운 열기가 확 끼쳤다. 보물찾기를 시작했죠. 날카로운 파공음이 들렸고 멀리서 검은 그림자 20개가 보였다. 전 바로 그 아기 도마뱀 3마리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진호가 비열하게 웃고 있었죠. 탐지술로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바로 흉포하게 돌변하더니 게다가 전부 40레벨이었다. 화청대학교에서 1년 동안 배운 게 인생 역전을 노릴 유당주를 찾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학점이 필요했습니다. 오크 전사 19마리와 샤먼 하나였다. 겨우 한 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난이도 1만 수락하시겠습니까? 요한도 입을 다물었어. 그야말로 괴물 같은 재능이었죠. 극한의 브레스 전방 방사? 함께 염령대학교로 향했습니다. 2시간 동안 머리를 싸매고 찾은 끝에 이 초록색 꼬맹이들은 최대 3명. 기대감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빙칭이가 발을 한 번 휘두르자 다른 마법과 결과는 단 2분 30초 만에 나왔습니다. 공간이 바뀌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다. 살기를 띠고 날아왔습니다. 뒤쪽에 오크 샤먼이 지팡이를 휘둘렀다. 차가운 검광이 번쩍이더니 전 망설임 없이 합성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제야 완전히 안심이 됐습니다. 그렇게 무시한다면 금방 천연 나무 구멍을 찾았고 타이밍 완전 대박이었지. 핏빛 기온이 오크의 전사들을 덮쳤다.
오크 한 놈을 걷어찼다. 오크 3마리가 더 쓰러졌다. 내일 사람을 시켜 직접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내가 땅을 닿기도 전에 등긋 브론즈 비경 혈통 강정수를 사용해봤죠. 보상이 크면 용기도 생기니까 손을 뻗어 맞대응했다. 우리 그냥 빨리 도망가자. 녀석들이 쓰러지자 빠르게 뒤로 물러났고 빽빽한 대열에 틈이 생겼다. 가시 속성도 250점에 도달했으니 사도옥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코끝을 스쳐 지나갔죠. 오크 샤먼이 내시야 들어왔다. 너희 소대에는 확실히 관심 있어. 하루 강아지범 무서운 줄 모르는 꼴이라니. 판매원 누나가 난처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치더군요. 최종 형태가 이토록 공포스러울 줄이야. 용암 광선으로 본대를 보여주려 할 때 제 레벨은 어느새 15가 됐고 난 포탄처럼 튀어나갔다. 순식간에 오크 4마리를 다졌다. 이 광경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봤습니다. 두 번째 비스트는 대도시에 가서 골라야 할 것 같네요. 검은 그림자가 우리에게 덮쳐왔고 성장이 정말 느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부러워서 침이 나올 지경이네요. 수화와 돌진 등 온갖 스킬을 썼고 순식간에 내가 감히 여기에 서 있을 자격이나 있었겠어? 같은 시각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인간이 몸을 돌려 그렇게 생각하며 두 소녀는 마침내 임무를 완수하고 하늘을 뒤덮을 만큼 거대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번 입시 대회에서 우리 동능씨를 빛내주었더구나. 기습자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영수 화염호랑이는 상익마호로 주변엔 잔인한 마수들 뿐이야. 역시 원수급이었습니다. 다음 순간 기회다. 이걸 놓치지 않고 스탯이 정말 말도 안 돼. 하늘을 울리는 용의 포효와 함께 화면 속 내 모습을 보던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오크 전사들은 훨씬 강력했다. 모든 자원을 이용해 빠르게 강해지는 거니까요. 녀석들은 날 보자마자 강화하며 내게 달려들었다. 자신의 성적이 모자랄까봐 정말 걱정했거든요. 뒤쪽 샤먼들이 지팡이를 휘두르자 범위 내의 적들에게 유효하는 25레벨 용암 광선이 내 위치를 조준했다. 이어서 소빙청을 소환했고 휠체어에 실려 밖으로 실려 나갔죠. 난 가볍게 한 걸음 물러섰다. 저는 주자박을 향해 비웃으며 손짓했습니다. 극한의 용에게 어수선을 썼어. 원수그 빙칭아, 이제 내 차례다. 인재를 모셔가기 위해서였죠. 샤먼이 기뻐할 틈도 없이 날이 끝나기 무섭게 빙칭이의 몸집이 5m로 커졌다. 목표 고블린 불악 소탕 100분의 0. 누구는 고블린만 잡아도 2차 전직을 하지만 돌진하던 오크들은 이 광경에 당신들이 오늘 갑자기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두 제자리에서 멈춰섰다. 외력이 2배로 강해졌습니다. 먹이사슬 정점의 외압감에 녀석들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다. 그리고 온갖 풍족한 자원을 제안했습니다. 서둘러 전직 신전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관전석에서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각 전직한 일송이가 침착하던 수호자 사도호 남도 초보자 세트를 챙겨서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결국 욕설을 내뱉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죠. 오크 전사 5마리가 날아갔고 브레스 한 번을 더 뿜자 다른 학생들은 천하호를 가차없이 처리해버렸죠. 유체 1레벨 미각성 조신수 주자박은 그 말을 듣고 레벨 100짜리 몬스터를 직접 잡아야 할 때도 있죠. 그때 던전 알림이 울렸다. 사도호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집에 있던 나는 로비 직원이 제 신분을 확인하더니 축하합니다. 용암 동굴 완벽 클리어. 종합평가 SSS. 신비로운 힘이 순식간에 저를 감쌌고 그래서 바로 혈통 감정수를 발동해 보상을 지급 중입니다. 크게 소리치며 난 눈앞에 메시지를 보고 좌우 스킬 포인트 100점에 오늘은 저가 구역에서 보물을 찾아야겠습니다. 전 기숙사로 돌아와 최상급 칭호와 세트 아이템까지 누가 진짜 쓰레기인지 확인해 보게나. 순간 백색 선광이 일더니 학교에서 난 항상 아쉽게도 우리 실력으로 지옥의 삼두견은 외함이 넘쳤지만 알림, 브론즈 등급 비경인 학교는 메달 순위에 따라 학점과 자원 보상을 줘요. 순위가 높을수록 더 많이 받죠. 그뿐만 아니라 연간 영재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오르면 보상이 엄청나요. 최고 강자의 지도를 직접 받기도 하죠. 신입생 랭킹 1위 보상을 본 순간 눈이 번쩍 뜨였어요. 1위는 메달만 포인트에 황금 역병 기회 4번. S급 재료인 한 빙수까지 주거든요. 그건 빙처이 진화의 핵심 재료예요. 이 1등 자리는
내가 꼭 차지할 거예요. 오후에 샤워한 쪽은 기숙사를 나오자마자 류효연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캐주얼 원피스를 갈아입고 정자에 예쁘게 서 있었죠. 나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마치 이웃집 여동생 같은 모습에 저도 모르게 멍하니 바라봤죠. 그저 거래소 구경일 뿐인데 이렇게 꾸밀 필요가 있나? 시선을 거두며 혼잣말로 투덜거렸어요. 이번 거래소 방문은 비어있는 소원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그녀의 기세를 보니 여자들의 쇼핑은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내 피하는 시선을 눈치챈 류효연은 의기양양하게 폴짝거리며 다가왔어요. 내가 뭘 알아? 쇼핑은 아주 깊은 학문이라고. 이건 학교에서 준 거수야? 귀여워라. 그녀의 시선은 순식간에 내 품에 안긴 불쌍한 표정의 소월을란에게 꽂혔죠. 눈에 생기가 가득했어요. 전설급 신수, 소월을라. 하지만 난 계약할 생각이 없어요. 너가 져서 놀아. 고개를 끄덕이며 그 녀석을 바로 건네주었죠. 류효연은 벙찐 표정으로 받았어요. 이건 전설급 신수인데 이렇게 쉽게 주다니. 이건 너무 귀한데. 그녀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까지 더듬었어요. 이 녀석 고백하려는 거 아냐? 허락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녀는 정신이 아득해져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10분 후 길찾기를 따라 난 류효연을 끌고 북부 거래소의 소환수 상점으로 갔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 생화령인가요? 전투형인가요? 점원이 마중 나와서 우리 손목을 살피더니 미소가 더 짙어졌어요. 한번 볼게요. 가게의 모든 전투형 소환수를요. 난 군더더기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네, 손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를 따라 2층으로 가니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소환수들이 사납게 노려봤어요. 하지만 내 옆에 빙청이를 보더니 곧장 고양이처럼 고분고분해져서 겁에 질려 우리 구석으로 숨었죠. 점원은 놀란 듯 빙청이를 보더니 허허 웃으며 말했어요. 가게의 모든 소환수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보시죠.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 앞으로 가서 망설임 없이 혈통 강정수를 썼어요. 저격락, 최종 진화는 여령신라, 초월급 신수. 난 고개를 저으며 다음으로 갔죠. 월광사, 최종 진화는 텀천대사, 전설급 신수 극독 두꺼비, 최종 진화는 삼쪽금성, 서사급 신수 금떡거부, 최종 진화는 벽수신기, 우주급 신수 차치호, 최종 진화는 상수백호, 상수까지 한 바퀴 돌았지만 나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확실히 동릉시보다 수준은 높지만 100여 마리 소환수 중에 진화 한 개가 겨우 성수라니 신수 군단을 만들려는 내 목표엔 부족했죠. 존경하는 손님, 혹시 마음에 드는 게 없으신가요? 내 표정이 좋지 않자 점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른 소환수는 더 없나요? 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특이한 원수가 몇 마리 있긴 합니다만 실력도 상당히 강하긴 한데 다만 점원이 망설였어요. 보여주세요. 돈은 문제 없으니까 손을 내저었죠. 주머니에 20억이라는 거금이 있으니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는 2층 독방으로 안내했죠. 들어가자마자 그 표정의 이유를 알았어요. 묘하게 통 빈 방 안에 단 하나의 오리만 있었고 손바닥만 한 인간형 생물셋이 갇혀 있었죠. 인간 여성과 닮은 섬세한 외모에 굴곡진 몸매, 중요 부위는 가죽으로 가렸고 코리와 뾰족한 귀가 달려 있었어요. 온몸에서 묘한 매력이 뿜어져 나왔죠.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보자 분홍 및 눈동자가 겁에 질리더니 복슬복슬한 꼬마 오글몰로 변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천지 개벽 이후 만개가 연결되면서 가끔 약한 생물이 지구로 잡혀오는데 직접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소설 속 구미호 이미지와 딱 맞았어요. 어린 시절의 부분 변신이 가능한 희귀종이죠. 다만 성체가 되기 전까지 크기가 손바닥만 한 수준이에요. 이 세 마리 꼬마 여우는 어느 분이 전장에서 얻은 전리품인데 우리 가게에 내려온 겁니다. 사시려면 한 마리에 5억 골드입니다. 점원이 설명하며 슬쩍 류효연의 눈치를 살폈어요. 보통 커플이 오면 싸움 날까봐 이런 여우 소환수는 안 보여주거든요. 가격을 듣자마자 입이 쩍 벌어졌어요. 더럽게 비싸네. 게다가 이 여우들은 등급은 원수지만 전투력은 사실상 빵점이나 다름없거든요. 샤오한 류효연이 다가오는데 눈빛이 아주 살벌했어요. 걱정 마. 난 군자라고 이상한 취미 같은 거 없어. 어이없어 하며 눈을 굴리고는 감정술이나 써보고 가려 했죠. 그런데 꼬마 여우 최종 진화는 구미천호. 조신수?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조신수 구미천호라니
이름만 들어도 엄청나 보이잖아. 손님, 전투력은 다른 원소보다 떨어져도 매혹 능력은 정말 강력합니다. 보조형 소환수가 필요하시다면 고려해보세요. 내가 고민하자 점원은 다 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누가 보조형이 필요하대? 난 황당해서 입만 뻥긋거렸죠. 영예가 다 깎이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건 조신수잖아요. 살벌한 류혜연의 시선을 뒤로하고 난 묵묵히 카드를 꺼냈어요. 3마리 다 살게요. 손님, 정말 안목이 높으시네요. 점원은 속으로 엄지를 치켜세우며 얼른 카드를 들고 나갔죠. 그가 가자 류혜연은 이를 갈며 나를 칼날 같은 눈빛으로 훑어봤어요. 진짜 이상한 춤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성장성이 정말 높아서 그래. 난 코를 극적이며 진지하게 설명했지만 변태 변덕쟁이 그녀는 전혀 믿지 않았죠. 입에서 차가운 말이 튀어나왔다. 거대 어수사는 어린 호여와 계약할 수 없어. 성장성은 무슨. 그걸 3마리나 사다니. 참나. 그 말에 다른 쓴웃음을 지었다. 오해가 정말 커졌네. 숙소로 돌아와서 너희 새 녀석 때문에 내 명성이 다 망가졌어. 거실에 오리를 내려놓고 온몸이 하얀 안쪽을 쓴웃음 지으며 보았다. 평범한 백녀호 같은 녀석들 분홍색 눈으로 나를 빤히 본다. 제발 실력 좀 보여줘. 방해하는 빙청을 품에 안고 3마리 호요에게 손을 뻗었다. 신급 특성, 수축 융합, 발동, 웅모, 우형의 파동이 3마리를 감쌌다. 눈앞에 가상 팔걸이 떴다. 세 칸에는 호요의 투영이 보였다. 망설임 없이 생각만으로 합성 버튼을 눌렀다. 기온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무력감이 가슴속에 차올랐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시선은 눈앞에 고정되었다. 3마리 호요가 하얀 빛이 되어 격렬하게 하나로 충돌했다. 화려한 빛이 터져나오고 기이한 인형 생명체가 어렴풋이 보였다. 빛의 입자가 몸으로 흡수되자 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다. 크기는 거의 그대로였지만 외모는 훨씬 정교하고 성스러웠다. 눈동자는 진분홍색으로 변했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이었다.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엄격한 태도로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레 손가락으로 건드려 보았다. 몸을 가늘게 떨더니 분홍빛 눈에 이슬이 맺혔다. 마력이 번쩍이는 순간 순식간에 다시 변했다. 뿔이 9개 달린 털북숭이 여우로 공중 부양을 못해 허둥대더니 내 손가락을 꽉 붙잡았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웃음이 터졌다. 이 녀석 정말 빙창처럼 무형 넘치지 않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녀석을 눈앞으로 끌어당겨 망설임 없이 어수스를 발동했다. 웅웅 방대한 마력이 계약서가 되어 각자의 이마로 스며들었다. 잠시 후 햇짓한 감정이 밀려왔다. 눈을 뜨니 고미천호가 나를 빤히 보고 있었다. 눈동자의 화려한 빛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눈앞이 온통 분홍빛으로 변하더니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나는 허벅지를 세게 꼬집었다. 그제야 겨우 정신이 돌아왔다. 정말 강력한 매혹 능력이네. 주인인 다조차 당할 뻔했다. 망신당할 뻔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지. 안 그랬으면 정말 창피했을 거다. 고미천호가 나를 신기하게 본다. 털북숭이 꼬리를 흔들더니 다시 작은 미소녀로 변했다. 정말 살아있는 인형 같았다.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는 모습. 비록 작디 작은 모습이지만 세상을 홀릴 만한 매력이 있었다. 누가 이걸 버티겠어. 얼른 시선을 피하며 소파 위담요로 몸을 덮어주었다. 꼬맹아, 앞으로 내 허락 없이는 밖에서 이런 모습으로 변하지 마. 야, 인간 형태에 고미천호가 의아하게 울었다. 서운한 듯 담요를 만지작거렸다. 마치 슬퍼하는 것 같았다. 내가 이 모습을 싫어한다고 느꼈나?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털북숭이 여우로 돌아왔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앞으로 옷을 좀 준비해줘야겠네. 그렇게 생각하며 녀석의 속성창을 열었다. 상태 정보, 수총, 고미천호, 닉네임 없음, 암컷, 신생아, 윤향기, 해배일, 미각서, 신수 특성 무한 성장 SSS, 힘 300, 지능 1000, 체력 300, 민첩 400, 버프 없음, 헌화해체 SSS 패시브, 매혹 및 정신지배 면역, 받는 피해 30% 감소, 진홍의 눈 SSS, 시선 접촉 시 정신 판정, 지능이 낮으면 10초간 기절, 50% 미만이면 영구 예속, 예혹 중생 SSS, 광역 매혹, 지능이 낮은 적들은 건강과 욕망 상태에 빠짐, 구미멸시 SSS, 본체 강림, 막대한 피해를 입힘, 유생기 시 5초간 지속, 충성도 100, 우주 구미호의 시조,
근원적 매혹 법칙 통달. 진화할 때마다 반드시 각성. SSS급 기술 보유 속성을 보고 나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지능이 천이라니 너무 강해. 이 정도면 3차 이하 비마법 직업은 못 버틴다. 진홍의 눈과 매혹 중생을 다른 능력치도 빙청만 못할 뿐 보통은 훨씬 뛰어넘었다. 귀염둥이. 이름은 수술을 하자. 만족스럽게 수술을 쓰다듬으며 빙청 앞에 내려놓았다. 너희 둘이 자매니까 친하게 잘 지내야 한다. 빙청아, 동생 괴롭히지 말고. 당부한 뒤 내 소확을 확인했다. 구미천호의 10% 속성 공유로 내 힘과 체력, 민첩이 각각 3040 올랐다. 가장 높은 지능은 100이나 올랐다. 총 200포인트의 능력치 상승. 2차 전직자가 10레벨 오른 셈이다. 수학을 다 정리하고 나니 눈에 기대감이 가득 찼다. 이 정도라면 신입생 랭킹전은 자신 있었다. 이제 푹 쉬며 랭킹전을 기다리자. 그런데 이때 밖은 이미 난리가 났다. 화창한 어느 오후 영영대학교 상공에 구름이 몰려들더니 길이가 100m에 달하는 꼬리 9개의 공포스러운 생명체. 그 환영이 나타났다. 분홍빛 눈으로 대지를 굽어보자 학교 전체가 순식간에 술렁였다. 이건 천지이변이야. 우주급 신수 구미호잖아. 세상에, 꿈은 아니겠지? 함성 소리가 터져 나오자마자 갑자기 또 끊겼다. 우영의 파동이 휩쓸고 지나가자 그 분홍색 눈을 본 사람들은 모두 얼굴이 붉어지며 호흡이 다 빠졌다. 눈에는 황홀함이 가득했고 묘한 기운이 조용히 퍼졌다. 슈슈슈. 6차 이상의 강자들이 하도록 솟구쳤다. 우주급 신수 구미호라니 이건 혈통투영이야. 올해 입학한 신입생 중에 대체 누가 이런 존재와 계약하는 행운을 얻었지? 대머리 중년이 환영을 응시하며 흥분으로 몸을 떨었다. 이건 자연 성장만으로도 8차에 도달하는 꿈의 신수다. 이 학생은 우리 전투학과에서 데려간다. 내가 직접 제자로 키우겠어. 그가 주변을 험악하게 훑어보자. 저 대머리 꿈깨시지? 아름다운 여성이 나타나 왔었다. 전투학과는 머릿속도 근육뿐인가? 이건 구미호라고. 매혹 계열의 5주급 신수야. 이런 소환수가 있다면 이 학생은 당연히 우리 마법학과 인재지. 전투학과에 가서 적들이랑 몸싸움이라도 하라는 거야? 정면 승부라도 시키게? 너희 둘 다 비켜. 천재를 다 예약해버리면 어떡해? 이 학생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보조학과 목이야. 구미호는 타고난 매혹 덩어리야. 서포터로는 정말 최고의 파트너네. 선생님들이 얼굴을 붉히며 싸우더니 당장이라도 한판 붙일 기세였어. 그만하게. 분노 섞인 목소리가 울렸어. 온화한 분위기에 남자가 나타났지. 교무처장님이다. 모두 급히 예를 갖췄어. 교무처장이 코웃음을 쳤어. 이 학생의 신분도 아직 확실치 않은데? 여기서 다들 뭐 하는 추태인가? 어서 주변 소란부터 정리하게. 구미호가 내뿜는 내혹의 기운은 3차 전직 미만의 녀석들이 버텨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가 가볍게 손을 휘두르자 6차 전직 강자들이 바닥으로 박혔어. 그러고는 하늘을 올려다봤지. 우주급 신수라니. 대체 어디서 이런 등급을 구한 거지? 8차 전직의 실력으로 그는 그 원지를 쉽게 찾아냈어. 내 품에 안긴 복슬복슬한 꼬마 여우를 9개의 꼬리를 가진 녀석을 보며 교무처장은 가슴이 철렁했어. 군주급 드래곤 한 마리에 우주급 구미호라니. 내 잠재력에 그는 경악했지. 하지만 소아를랑의 기운을 느끼자 표정이 금세 묘해졌어. 빌어먹을 녀석? 내 소아를랑은 쳐다보지도 않더니 여자친구한테 이틀 뒤에 쓰라고 줘. 아침 식사를 마치고 빙청이와 수수를 데리고 광장로로 갔어. 신입생 랭킹전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지. 광장은 이미 인산이네였어. 신입생 120명과 구경꾼들이 모였지. 신입생들의 전의가 불타올랐고 살벌한 분위기가 강돌았어. 다들 좋은 성적을 내려고 길을 썼지. 사도옥은 아직도 화가 안 풀렸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졌어. 유연이 이를 갈며 날 돌아봤거든. 마치 내가 버림이라도 받은 눈빛이었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안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일러 바쳐서 내 평생 명성이 다 망가질 테니까. 발을 때려는 순간 분위기가 갑자기 기묘해졌어. 입학 담당 목성진 선생님이 선생님들을 이끌고 다가왔거든. 그들의 눈은 희귀 포물을 보듯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어. 이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니 소름이 돋았지. 선생님, 소환 학생, 보조 학부를 대표해 자네를 초대하네. 보조 학부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저거는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목성진이 내 손을 꽉 잡더니 내 어깨의 수술을 보며 놀랐어. 내가 왜 소아렐랑을 마다했는지 안 거지. 우주급 신수가 눈앞에 있는데 전설급은 확실히 성에 안 찼을 거야. 학장님의 엄명이 떨어졌어. 무조건 보조 학부로 데려오라고. 하지만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목성진은 다른 선생님들께 밀려났어. 소환 학생, 구미호와 드래곤의 공수 조화는 정말 완벽한 조합이라네. 자네 실력은 우리 전투 학부에 와야 완전히 코 피울 수 있어. 우리는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 있네. 게다가 전투 학부가 약속하지. 자네가 3차 전직을 하면 신수급 거수 한 마리를 추가로 더 제공해주겠네. 전투 학부 선생님의 눈빛이 뜨거웠어. 난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지. 걸룡대학교는 새 학부로 나뉘는데 랑 맞는 거대 테이머라 어딜 가든 상관없었지만 몸싸움을 하는 전투 학부에 끌렸어. 내가 움직이려 하자 주변 선생님들이 다급해졌어. 소환 학생, 조 대머리가 하는 말은 듣지 말게. 테이머로서 특히 거대 테이머라면 앞으로 소환수가 늘어날수록 경험치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걸세. 전투 학부에 가서 그들의 방식대로 성장한다면 성장 속도가 아주 더뎌질 거야. 차라리 우리 마법 학부로 오게. 마법 스킬 한 번이면 1초 만에 싹 쓸어버릴 수 있지. 레벨업 속도가 아주 끝내줄 걸세. 선생님이 여기서 약속하겠네. 마법 학부는 모든 성장 자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S급 스킬북 2권도 내놓겠네. 여선생님이 조 대머리를 밀치고 직접 스킬북을 흔들어 보였어. 성의가 대단했지. 다른 이들도 스킬북과 장비를 추가했고 그광체에 눈이 어질어질했어. 저기 선생님들, 랭킹전이 끝난 후에 결정할게요. 난 쓴웃음을 지으며 날 끌고 갈 기세인 분들을 바라봤어. 정말 열정적이네. 그래. 급할 거 없지. 생각할 시간은 충분하네. 저 무식한 놈들만 안 고르면 돼. 미래가 걸린 일이니 이해하네. 하지만 우리를 선택할 거라 믿네. 자네는 타고난 전사야. 어찌 저런 기생 오라비들과 있겠나? 선생님들은 서로 노려보며 불꽃을 튀겼어. 난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고 그들과 작별하고 신입생 구역으로 향했어. 광장 중앙의 신입생들은 내가 둘러싸여 나오는 걸 보며 안색이 무척 안 좋아졌어. 그들은 덩그러니 서서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했거든. 내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건데? 특히 우승 후보인 7명의 수석들은 나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었어. 다들 어떻게 생각해? 건장한 체격의 청년이 말했어. 그는 유혈이었지. 수석 조강은 60레벨 팔라딕이야. 관심 구걸일 뿐이야. 거수 2마리가 있다고 한들 어쩌겠어? 평민 출신 주제에 지금 높이 띄워줄수록 나중에 추락할 때 더 처참할 뿐이지. 옆에 있던 웅사단 청년이 비웃었어. 명방성 수석 주수야. 최상우의 명문가 출신에 실력은 조강과 비슷했지. 주수가 매 출신을 언급하자 여학생 한 명이 비웃음을 흘렸어. 겨우 40레벨이잖아. 신입생 중에서도 1티어에 못 미쳐. 장비나 스킬도 우리랑은 천지 차이지. 랭킹전에서 꼴찌나 하고 나면 학교에서 면상 들고 다닐 수 있겠어? 맞아. 다른 여학생도 끄덕이며 비꼬듯이 말했어. 다들 똑같은 SSS급 평가인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차별하다니. 랭킹전이 끝나면 선생님들도 비웃음거리가 되겠네. 랭킹전엔 비무 대회가 있잖아. 그때 저 소환이라는 녀석을 참교육해서 보여주자고. 진정한 천재가 누군지 말이야. 그 말을 듣자 대화에 끼지 않으려던 사람들도 표정이 좋지 않았어. 선생님들의 차별 대우를 못마땅해 했지. 꽤 인기가 많네? 내가 신입생 구역에 서자마자 유연히 뼈있는 말을 던졌어. 난 주변을 한번 훑어봤어. 나를 향한 그 적대적인 시선들을. 난 어쩔 수 없이 코를 쓱 비볐지. 입학한 지 이틀 만에 신입생들의 어그로를 다 끌어버렸네. 하지만 난 실력을 키우러 온 거지. 인맥 쌓으러 온 게 아니잖아. 미움을 사든 사랑을 받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얜 때나 무리를 짓는 법이지. 맹수는 언제나 홀로 걷는 법이야. 난 찜직 멋진 척 대답하고는 그녀의 어깨 위로 시선을 옮겼어. 너 송아를랑과 계약했구나. 이 꼬마 녀석 이름이 뭐야? 소백이야. 유후엔이 나를 자려보더니 고개를 획 돌려버렸다. 맹수가 병태라니 안타깝네.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다. 세상에, 이 오해는 영원히 안 풀리겠네. 하지만 지금은 변명할 때가 아니다. 커다란 마법사 로브를 입은 여자가 높은 단상 위로 올라왔다. 정수, 지팡이로 바닥을 툭 치자 모형의 파동이 건전한 소란을 잠재웠다. 모두 주목해라. 순회 결정전은
던전 공략과 비무대 결투 두 부분으로 나뉜다. 너희의 최종 순위는 두 부분의 최고점 평균으로 결정될 것이다. 상위 50명은 신입생 랭킹을 진입하며 그에 따른 보상과 대우를 받게 된다. 나머지 인원은 한 달 동안 기초 대우만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마법학원에서 온 순밍 선생이다. 던전 공략 부분의 심판을 맡았다. 이의가 없다며 지금부터 순위 결정전을 공식 시작하겠다. 아무도 대답이 없자 그녀는 바로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 폭주하는 마력이 하늘로 솟구쳤고 거대한 빛의 문이 신입생들 앞에 나타났다. 빛의 문이 나타남과 동시에 정보가 머릿속에 즉시 떠올랐다. 비경 던전, 마수 습격, 등급, 실버, 최저 입장 레벨 30 선택 가능. 난이도, 쉬운, 보통, 어려움, 지옥, 입장 임원, 1인 소개. 끝없는 마수대가 몰려올 것이다. 용감한 각성자여. 마수 습격 속에서 끝까지 버틸 것인가? 아니면 몰려오는 괴물들에게 찢길 것인가? 실버급 비경이라니 내 눈에 열기가 스쳤다. 망설임 없이 지옥 난이도를 선택했다. 다음 순간 내 몸은 광장에서 사라졌다. 주변 신입생들도 속속 선택을 마쳤고 광장은 순식간에 텅 비었다. 홀로 남은 빛의 문이 비틀리며 거대한 화면이 되었고 120개의 칸으로 나뉘었다. 각 칸은 신입생 한 명씩을 비췄다. 드디어 시작됐네. 다들 맞춰봐. 올해 신입생 1위는 누가 차지할까? 난 자우찬의 한 표. 그 녀석 실력은 신입생 중에서 단연 최고 수준이지. 구경하던 선배들이 흥분하기 시작했다. 판돈 걸고 내기하자. 나는 샤오한을 선택하겠어. 그는 신수급 소환수를 2마리나 가졌잖아. 방금 새 학원 선생님들이 그를 데려가려고 싸우기 직전까지 갔다고. 이래 올해 실력이 충분해. 누군가 나에게 거액을 걸었다. 그건 모르는 일이야. 그는 레벨이 너무 낮아. 20레벨 차이는 신수라도 극복하기 힘들걸. 옆에서 즉시 반대 의견이 나왔다. 역시 자우창이 우수 후보지. 60레벨 팔라딘은 공수 밸런스가 완벽해. 자가 치유 능력까지 있으니 혼자서도 한 팀이나 마찬가지야. 마수 습격 던전에 최적화된 직업이지. 맞아. 팔라딘은 완전 사기 캐릭터야. 공격도 방어도 최고인데 스스로 회복까지 하잖아. 나도 자우찬에게 걸겠어. 마수 습격 지옥 난이도는 총 9번의 마수 파손 공격을 막아야 해. 회복 아이템은 전혀 사용할 수 없지. 자우창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해. 팔라딘이 그렇게 강하다면 나 완전히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에게 걸었던 선배가 후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때 단상구에서 선생님들의 의견은 묘하게 일치했다. 나를 탐내던 새 학원의 선생들은 내 구역의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봤다. 다른 학생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다들 이 녀석에게 기대가 크시네요. 돌아온 순민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당연하죠. 순 선생님, 전정에서 막 돌아오셔서 샤오한 이 녀석의 무서움을 모르시나 본데? 그는 입시 던전에서 한 분 만에 클리어라듯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 전투학원의 미래라고요. 전투학원 자우 선생이 흥분하며 말했다. 한 분이라고. 순민이 눈을 크게 떴다. 그가 수석이었을 때도 클리어하는데 10분 20초나 걸렸었다. 설마 내가 가짜 천재였나? 그는 자괴감에 빠졌다. 자우 대머리, 양심 좀 챙겨. 샤오하는 우리 마법학원의 샛별이야. 마법학원 여선생이 매섭게 쏘아부쉈다. 다시 싸움이 날 것 같자 순민이 난처한 듯 중재에 나섰다. 알았으니까 그만들 해요. 이 친구를 좋게 보는 건 알겠지만 너무 티내지도 마세요. 다른 신입생들 기분도 생각해야죠. 걔네 기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선생이 눈을 흘겼다. 맞아요. 얌이 잘난 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샤오하는 걔들보다 10배는 강해요. 자오 선생이 웬일로 맞장구를 쳤다. 순민은 기가 찼다. 그는 화면 속 내 모습을 바라봤다. 그럼 샤오한이 클리어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9번의 습격이라 9분 정도 걸리겠네요. 지금 레벨이 좀 낮기도 하고 구미호화는 이제 막 계약했으니까요. 9분이면 한계일 겁니다. 두 학원 선생이 드물게 의견을 모았다. 그 정도면 훌륭하죠. 9분이면 웬만한 2학년 학생들도 내기 힘든 성적입니다. 순민이 감탄했다. 안내, 실버급 비경 던전에 성공적으로 입장했습니다. 마수 습격, 난이도, 지호, 마수, 구파동, 시공간, 전환 중 안내음이 귓가에 올렸다. 발 아래는 검붉은 색이었고 정추 흔적이 남은 황량한 대지가 보였다. 9번이라 나는 흥분했다. 이 던전을 끝내고 나면 빙칭의 레벨을 지가 직전까지 올릴 수 있을 거다. 멀리서 땅을 올리는 발소리가 들리며
뿌연 먼지가 일어났다. 첫 번째 습격이 시작됩니다. 마수수, 신마리, 각성자는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드디어 왔군. 두 녀석이 흥분해서 울었다. 빙칭이 공중으로 날아올라 즉시 전투 태세를 갖췄다. 소소는 내 머리 위로 올라와 9개의 꼬리를 휘두르며 기세를 뽐냈다. T미터의 거구에 고양이처럼 생긴 괴물 10마리가 달려들었다. 괴물들이 잔인하게 울부짖었다. 레벨 50, 시작부터 50레벨이라니 나는 웃음이 났다. 정보 걸어 다니는 경험치 덩어리들이군. 묘들이 순식간에 포효하며 공격을 시작했다. 그때 머리 위에 있던 소소가 갑자기 입을 벌려 포효했다. 예옥 충생, 분홍색 파동이 순식간에 사방을 덮었다. 공격하려던 묘우들이 갑자기 동요하더니 발걸음을 멈췄다. 그들의 눈이 기괴한 분홍색으로 변했고 옆에 있는 동료를 돌아보며 미친 듯이 포효했다. 그러더니 망설임 없이 동료에게 발톱을 휘둘렀다. 첫 번째 습격 마수 정렬, 10초 후 두 번째 습격이 시작됩니다. 각성자는 준비하십시오. 시스템 안내음을 들으며 나는 멍해졌다. 소소야, 내 몫은 좀 남겨줘야지. 머리 위에 있던 소소를 품에 안으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피 튀기며 싸울 준비 다 해놨는데 스킬 한 번에 이 묘요들이 전부 자살을 벌였잖아. 속도가 너무 빠른데 속으로 중얼거리며 내 눈빛도 좀 떨렸다. 녀석이 첫 등장부터 큰 선물을 주네. 이 레옥 스킬은 잠복 처리하는 진짜 신의 한 수야. 내 말을 들었는지 수수가 으쓱하며 꼬리를 흔든다. 마치 자기가 최고라고 말하듯 칭찬해달라는데 하지만 그 우쭐함은 1초도 못 갔다. 누님에게 가차없이 진압당했거든. 빈청에 용 발톱이 쓱 오더니 손가락 2개로 집어 올려버렸다. 뭐야?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지? 광장 밖에서 지켜보던 선배 하나가 경악했다.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다. 그가 뚫어지게 보던 화면에 네 칸의 숫자가 이래서 이로 변했다. 사람들이 시선을 따라가자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다들 믿기지 않는 표정이다. 거짓말이지? 첫 몹이 나온 지 10초도 안 지났는데 전부 정렬시켰어? 어떻게 이렇게 빠르지? 묘 10마리가 그냥 서 있어도 다 배워 넘기려면 10초는 넘게 걸릴 텐데. 선배들이 중얼거렸다. 표정들이 아주 복잡하다. 통과할 건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끝낼 줄이야.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었다. 그들이 이 던전에 왔을 때도 절대 이 속도는 아니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교수님들도 넋이 나갔다. 온화한 기질의 소민 교수조차 욕설을 내뱉고 말았다. 눈 깜빡 2번 했을 뿐인데 첫 웨이브가 사라졌다. 누가 시간 좀 재봤어? 체면 구기며 뒤를 돌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전초학부 조 교수에게 물었다. 8초입니다. 개치기를 쥔 조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도 엄청 놀란 모양이다. 방금 중지 버튼을 누를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단다. 8초라니 10마리다. 괜히 50마리가 아니라고. 이건 분명 구미호의 특성 스킬일 겁니다. 이런 강력한 소환수가 있는데 마법 학부에 나오면 낭비지. 마법 학부 여교수가 흥분해 허벅지를 쳤다. 얼굴까지 붉어졌다. 계약하자마자 묘호 50마리를 홀려 서로 싸우게 만들다니. 이 구미호는 마법 학부와 인연이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충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2단계 드래곤의 숨결 한 방에 전략. 그리고 3단계 끝없는 냉기가 바닥을 얼리고 전멸. 이어진 4단계 분홍빛 광채가 전장을 뒤덮고 전멸. 네 칸의 숫자가 8이 되자 영영대학교 광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숨 죽이는 소리만 파도처럼 들린다. 모두가 멘붕에 빠졌다. 던전 입장한 지 3분도 안 됐는데 벌써 8단계라고? 이거 장난하는 거 아니지? 도대체 어떤 괴물인 거야? 3분 만에 8단계라니. 나 1학년 마칠 때쯤에도 3분에 겨우 5단계였는데 정말 너무 공포스럽다. 난 그때 2차 전직 70레벨이었어. 젠장. 내가 지금 들어가도 8단계까지 저렇게는 못해. 선배들은 인생 회의감을 느꼈고 2학년들은 소리라도 지르고 싶다. 우리 2학년 중에서도 상위 30위 안에 드는 녀석들이나 이 기록을 낼 수 있을 거다. 다행히 3차 전직 후에 실버 등급 비경에 못 들어오지. 안 그랬으면 신입생한테 수비가 밀려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녔을 거야. 이 소함이라는 녀석, 백신이 세운 기록을 깰지도 몰라. 백신이라는 이름에 선배들의 눈빛이 복잡해졌다. 백천호,
8차 전직의 강자, 전정 사령관 중 한 명이자 영령대학교 최고의 졸업생, 실버 던전 기록 보유자다. 2차 전직 때 5분 만에 클리어해. 20년 동안 깨지지 않은 기록. 그런데 오늘 신입생이 깨려 한다. 2분 36초. 단상의 조 교수가 개치기를 꽉 쥐었다. 입술을 떨며 겨우 나를 뱉었다. 현재 비경 최고 기록 보유자인 배 회장이 8단계 진입 때 3분 6초였어. 소함이 그 기록을 30초나 앞당겼다. 5분 기록은 무조건 깨지겠네. 어쩌면 대분 이내로 단축할지도 몰라. 마법학부 여교수도 경악했다. 학생들보다 이 기록이 얼마나 무서운지 더 잘한다. 그녀는 백천호와 동기였고 4년 내내 그의 그림자에 가려 살았다. 손민 교수는 오만한 누군가를 떠올리며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내가 전정에서 돌아왔을 때 백장군이 자신있게 말했지. 자기가 대학에 남긴 기록은 앞으로 10년 동안은 아무도 못 깰 거라고. 이 소식이 그에게 전해지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군. 아마 얼굴이 화끈거리겠지. 박이 소란스러운 동안 난 8단계 몹을 기다리고 있었다. 7단계까지는 압박감조차 없었다. 나설 기회조차 없었으니까. 빙청이랑 수수가 다 처리해버렸다. 너희 내 몫은 안 남겨주냐? 몸 좀 풀고 싶은데. 난 소환수들을 원망 섞인 눈으로 봤다. 진짜 짜증나네. 얘들이 다 쓸어버리면 난 들러리밖에 안 됐잖아. 주인 체면이 뭐가 돼? 우호. 다음엔 꾸겨. 녀석들은 나를 쓱 보더니 성의 없이 대답했다. 난 어이없어 하며 눈을 굴렸다. 주인의 요원을 되찾기 위해 소매를 걷었다. 크아 8단계 몹 등장. 온몸이 초록색이 5리터가 넘는 트롤 전사 50마리, 레벨 60, 그중 10마리 든 파란빛의 엘리트 몹이다. 이번엔 너희가 참아라. 난 빙청의 다리를 툭 치고 트롤들을 노려봤다. 녀석들이 몰려와 망설임 없이 돌진한다. 지면이 흔들린다. 드디어 내 차례가 온 건가? 소환수 2마리는 가만히 있고 난 순식간에 앞으로 튀어나갔다. 슈슉! 순간 돌격! 곧장 트롤 한 마리 앞에 나타났다. 녀석이 입을 벌리고 포효한다. 차가운 빛이 번쩍이자 목의 통증을 느낀 녀석은 시야가 뒤집히며 자신의 못 꺾는 몸을 보았다.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다. 단칼의 참수, 멈추지 않고 땅을 박차며 다시 2단 공격을 퍼부었다. 또 다른 머리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제야 주변 트롤들이 반응했다. 잔인하게 포효하며 포위해온다. 나를 조각내려는 기세다. 용의 울음소리가 울리고 영혼을 얼리는 냉기가 덮쳤다. 휘읒! 빙청이 공중으로 날아올라 내 주변 트롤들에게 내뿜는다. 아이스프레스, 폭발적인 힘이 트롤 10마리를 찢어 발겼다. 얼음 가루가 된 곡들을 보며 나는 수도승을 지으며 손안에 칼날 수를 거두었다. 주인이 내 사냥관을 가로채다니 빙청 이 녀석 정말 발칙하구나. 속으로 투덜대기도 전에 내 머리 위에 엎드려 있던 수수가 지기 싫다는 듯 킹 하고 울더니 분홍빛 기운이 남은 트롤들을 순식간에 덮쳤다. 트롤들은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포효하며 동료들에게 살수를 뻗쳤다. 심지어 트롤 2마리는 동료를 바닥에 눕히더니 생명의 번식에 대해 논하기 시작했다. 정말 눈뜨고는 목 봐줄 광경이었다. 슈슉! 나는 대형풍인 2개를 날려 뒤엉켜있던 트롤들을 2 동강냈다. 민망함에 수수를 무리해서 끌어내렸다. 앞선 파동대는 미처 몰랐는데 이제야 생각이 났다. 미혹의 기술은 혼란을 일으켜 동족 상잔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욕망을 자극하는 효과도 있었다. 이걸 사람에게 사용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화면이 펼쳐질 것이다. 수수는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너 앞으로. 나는 입을 뗐지만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스킬은 정말이지 천하무적이다. 약간의 부작용 때문에 안 쓰는 건 그야말로 바보 같은 짓이다. 아니야, 잘했어. 나는 수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불신수 녀석들이 합심한 덕분에 8번째 파동의 트롤들은 거의 정렬했다. 세상의 트롤 10마리 중에 겨우 4마리밖에 못 잡다니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주인의 여왕을 되찾기까지는 갈 길이 정말 멀어 보인다. 문제없습니다. 이 구간에 요약 편집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편집본에서도 지시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모든 대사는 한 글자도 빠짐없이 유지했고 의성과 속마음까지 모두 포함했습니다. 시점은 1인칭으로 통일했으며 충격과 공포를 반복 묘사한 군더더기는 삭제했습니다. 내레이션은 결과 정상과 장벽 획득 및 광장 복귀 리듬을 앞당겨 긴박한 쾌감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세상에 화면이 너무 민망하잖아. 이걸 공짜로 봐도 되는 거야?
트롤들이 번식하는 장면이 나오자 밖에서 화면을 지켜보던 군중들 사이에서 괴성이 터져나왔다. 대부분의 선배들, 특히 여학생들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몇몇 녀석들은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다. 구미호의 스킬이 정말 공포스럽구나. 피하 식별 없는 동족 상자네. 방금 그 효과까지 더해지다니. 앞으로 누가 감히 소환과 싸우겠어? 설령 이긴다 해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게 뻔한데. 트롤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자 선배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방금 전의 장면은 충격이 너무 컸다. 만약 본인이 당사자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도 안 왔다. 이건 이제 승패의 문제가 아니었다. 누구든 건드려도 소화든 건드리지 말자. 모든 선배들의 마음속에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생각이 스쳤다. 광장 높은 단상 외에서 등 교수들의 표정 또한 기묘했다. 구미천호의 강력함에 그들도 소름이 돋았다. 저기 우리 규정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뒷부분 비무대 대결 규칙 말이야. 손명 교수는 얼굴을 붉히며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려 주목시켰다. 소환의 구미호가 만약 비무대 경기에서 상대에게 방금 그 기술을 쓴다면 우리 영영대학교의 명성이 바닥날 거야. 맞습니다. 마법 학부의 민호 교수가 겁에 질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학생이 저 기술에 걸려서 욕망 상태까지 겹치게 된다면 아마 정신적으로 붕괴될 겁니다. 이건 신체와 영혼에 대한 이중적인 학대나 다름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하죠. 우리가 사적으로 소함에게 보상을 좀 해주고 두 번째 단계인 비무대 대결에서는 구미호를 출전시키지 못하게 합시다. 어차피 지금 보여준 실력이라면 소환수 한 마리가 빠진다고 해도 그의 순위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전처 학부의 조 교수가 제안을 내놓았다. 좋아요. 교수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렇게 결정합시다. 손명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 속 당당한 모습에 나를 경이롭게 쳐다봤다. 신입생 순위전 도중에 학교 교수 전원의 합의로 실력을 제한받다니 대교 600여 년 역사상 내가 유일무이한 사례일 것이다. 밖이 소란스러운 동안 비경 속의 나는 이미 9번째 괴물 파동과 부딪혔다. 쾅쾅쾅. 정의의 괴물 20마리와 일반 괴물 30마리가 사방팔방에서 포위해왔다. 덩치는 성인과 비슷했지만 기호는 트롤보다 훨씬 강력했다. 일반 괴물이 지난번 정예국과 맞먹을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두 마리의 신수 앞에서는 조무래기들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콱콱콱. 빙청과 수수가 쉴 새 없이 몰아치자 순식간에 괴물 절반이 죽어나갔다. 나는 뒤를 다루며 가볍게 마무리만 했다. 9번째 50마리 괴물도 순식간에 전멸했다. 축하합니다. 도전자 소환님 여수 습격을 통과하셨습니다. 비경 던져. 정산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마지막 괴물의 심장을 화살로 꿰뚫자 안내 음성이 제대 울려 퍼졌다. 끝났군. 나는 화살에 묻은 피를 털어내며 기대감에 부풀었다. 이건 무려 실버급 비경이다. 보상이 분명 대단할 것이다. 정산 완료. 축하합니다. 도전자 소환님. 야수 습격 비경 던전을 완벽하게 통과하셨습니다. 현재 비경 난이도 지옥급. 통과 시간 3분 46초. 종합평가 최고 등급 SSS. 축하합니다. 도전자 소환님. 뒤화의 성적은 실버급 비경 야수 습격에 통과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정산 보상이 한 등급 상승합니다. 기록 경신이라니 내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성적이 좋을 줄은 알았지만 기록까지 갈아치울 줄은 몰랐다. 이어서 엄청난 기쁨이 몰려왔다. 정산 보상 한 등급 상승은 대박을 의미한다. 빙청아 수수야. 너희 둘 다 이리 와봐. 너희의 행운 기운 좀 나눠받자. 나는 두 녀석을 꼭 껴안은 뒤 수납해 영롱한 오색 보물 상자를 향해 과감하게 상자를 열었다. 빛이 번쩍이더니 아이템들이 하나씩 나타났다. 경험치 1000만, 자유 능력치 200포인트, 자유 스킬 200포인트, 플래티넘급 장비 통날 점검, 플래티넘급 장비 인챈트 반지, 어급 마법 재료 날카로운 칼날, 나물의 풀.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보상이 너무 후하잖아. 경험치 1000만을 셋이서 나눠 흡수하자. 나는 단숨에 45레벨로 치솟았고 빙청은 40레벨에 도달했다. 현재 성장 주기의 한계치다. 레벨이 가장 낮았던 수수는 무려 15레벨이나 올랐다. 강력한 힘이 온몸에 휘몰아쳤다. 나는 즉시 상태창을 열었다. 두 녀석의 4대의 속성이 폭증했다. 수수는 지능을 제외한 나머지 속성이 거의 2배로 뛰었다. 자유 능력치 200포인트를 고르게 배분하자
힘 520더 센표 260 지능 590더 센표 10 체력 520더 센표 150 민첩 530더 센표 5더 센표 170 200은 포인트 용 스킬 포인트 350 장비 보너스를 제외하고도 단일 속성이 이미 500을 돌파했다. 이제 다시 주연과 마주친다면 순검 한 방으로 녀석을 날려버릴 수 있다. 스킬 포인트는 학교 보물 창고에서 쓰려고요. 스킬복 고른 다음에 사용해야지. 주먹을 가볍게 휘둘렀다. 엄청난 보상을 확인했다. 어급 재료인 뾰족한 뿔. 가치가 1000만 넘을 거다. 비상금을 든든하게 채우겠네. 마지막 플래티넘 장비 2개. 지금껏 본 장비 중 최고 레벨이다. 시간은 폭등했고 구하기도 힘들다. 기록을 깨지 못했다면 절대 얻지 못했을 거다. 내 레벨에 딱 맞는 플래티넘 아이템. 탐지술로 통날 검을 훑었다. 무기 플래티넘 레벨 제한 45. 속성 힘 200 증가. 체질 100 증가. 속도 100 증가 부여. 효과 1 데미지 10% 상승. 2 출혈 상처의 치유 효과. 50% 약화 부여. 반지 장신구 플래티넘 제한 45레벨. 4대 속성 각 100 증가 부여. 효과 1 스태미나 회복 20% 상승. 이무기의 임시 효과 부여. 공격 범위 증가. 열분간 지속. 하루 한 번. 나쁘지 않네. 이 두 장비는 강력하고 내 취향이야. 특히 2m 길이의 통날 대검. 사람의 혼을 쏙 빼놓네. 장착 완료. 외속성이 다시 폭발했다. 힘 520더 센표 530, 지력 590더 센표 100, 체력 520더 센표 350, 민첩 530더 센표 5더 센표 250, 능력치 확인을 끝내자. 공간의 힘이 내려왔다. 나와 두 녀석은 던전에서 사라졌다. 3분 46초 영영학원 광장이 고요해졌다. 모두가 대형 화면에 뜬 기록된 시간을 쳐다봤다. 집단으로 침묵에 빠졌다. 신입생이 실버 던전을 4분 만에 통과. 이 성적은 그들의 세계관을 박살냈다. 23학년 선배들은 숨이 막혔다. 그들의 통과 시간보다 2배나 빨랐다. 기괴한 침묵. 내가 광장 중앙으로 전송될 때까지 이어졌다. 거짓말이지? 내가 꿈꾸나? 소환이 어떻게 이런 실력을 갖췄지? 신수급 소환수 2마리를 계약했어도 이 정도일 수는 없는데? 그건 백신님이 세웠던 기록인데 그걸 너무 쉽게 꼈어. 설마 염룡대학교에 또 한 명의 저학년대 학교를 제패할 천재가 등장했나? 진짜 괴물이다. 군중 속에서 엄청난 논란이 터졌다. 장내의 모든 이가 경악했다. 관전석의 교수들도 충격받았다. 이런 잠재력은 생전 처음 본다. 저 녀석의 미래는 백 장군보다 높을 거야. 손명 교수가 감탄했다. 어느새 나는 광장 중앙에 섰다. 가장 빠른 다른 성수석들은 조가옹, 주수 등은 이제야 5단계였다. 격차는 말할 것도 없었다. 사람들은 평온한 나를 쳐다봤다. 기적을 만들고도 덤덤한 모습에 놀랐다. 내가 가서 말해줘야겠군. 토너먼트 상황을 너희는 먼저 생각해봐. 어떤 보상을 해줘야 할지. 손민이 말을 마친 뒤 내 문 앞에 나타났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정중히 인사했다. 그래 손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복잡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소환 학생. 구미호의 특수한 능력 때문에 학교 교수님들이 바라고 있네. 이어지는 토너먼트 경기에서 그 녀석을 내보내지 않았으면 해. 손님 교수의 말을 듣고 나는 살짝 멍해졌다.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소소가 던전에서 실력을 발휘한 게 교수들을 겁먹게 한 모양이다. 걱정 마세요 교수님. 어떤 상황인지 잘 압니다. 잠시 생각하다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토너먼트에서 소소는 출전하지 않을 겁니다. 소소? 손민이 멍해졌다. 내 어깨 위 구미호를 쳐다봤다. 그게 그 녀석 이름인가? 듣기 꽤 괜찮군.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말게 학교에서 보상해 줄 테니 절대 손해보게 하진 않겠네. 그 말을 듣자 내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보상까지 준다니 이거 꽤 괜찮은데 사실 말하지 않았어도 다음 토너먼트에는 소소뿐만 아니라 빙청이도 관전석에 두려 했다. 이 두 녀석이 계속 휩쓸었으니 토너먼트는 주인인 나한테 양보해야지. 안 그러면 관심을 다 뺏길 테니까. 대화 보상 품목은 나중에 목록을 짜서 고르게 해주마. 지금은 자네가 가장 먼저 통과했으니 옆에서 쉬면서 기다리게. 말을 마친 손명은 연단으로 돌아갔다. 나는 옆으로 걸어갔다. 하늘의 대형 화면을 바라보며 류현의 모습을 찾았다. 금방 아래쪽 칸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화려한 가죽 갑옷을 입고 장궁을 든 채 끊임없이 화살을 쏘고 있었다. 옆에는 송아지 같은 은백색 늑대가 적의 목을 노리며 움직였다. 바로 전설급 심수소어르랑이다. 소배기가 합세하니 성적이 꽤 좋았다.
벌써 5단계까지 돌파했다. 각 성의 수석들과 같은 선도 그룹이다. 보아하니 이 녀석이 던전을 깨는데 문제없겠군. 상황을 확인한 후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않았다. 자리를 잡고 두 녀석과 놀아주기 시작했다. 5분 후 광장에 빛이 번쩍였다. 덩치 큰 조강이 피투성이로 나타났다. 9분 만에 클리어. 분명 신입생 중 최고 성적일 거야. 교수님들도 깜짝 놀라시겠지. 그는 속으로 퀴즈를 불렀다. 내리자마자 찬탄을 받을 준비를 했다. 그는 미리 알아봤었다. 역대 던전 통과 최고 기록이 대략 9분에서 10분이라는 걸. 이 성적이면 20위 안에 든다. 하지만 교수들의 눈빛이 너무 이상했다. 아무도 감탄하지 않았다. 조강은 불만이 생겼다. 코웃음을 치며 생각했다. 분명 자기 성적이 너무 좋아서 질투하는 거라고. 속 좁은 인간들 같으니 남의 우수함을 인정하기가 그렇게 힘드나? 그는 가소롭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다른 이들의 상황을 보려다가 갑자기 눈동자가 커졌다. 광장 가에 있는 나를 뚫어지게 봤다. 소하, 제가 왜 벌써 저기 있어? 조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자기가 첫 번째로 통과한 줄 알았는데 하지만 곧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다. 이 녀석 던전 공략에 실패한 게 분명해. 그래서 교수님들 표정이 이상했구나. 소환이 실패한 걸 보고 전에 했던 행동이 부끄러웠던 거지. 그렇게 생각한 조강이 거만하게 다가왔다. 한 번의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야. 영영대학교는 천재들이 모인 곳이니까 다른 곳에선 내가 1등이었겠지만 여기선 평범해지는 것도 받아들여야지. 그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훈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턱을 치켜든 이 공작새를 묘하게 쳐다봤다. 저기, 내가 뭔가 착각한 거 아니니? 알아. 조강이 거만하게 끄덕였다. 다 한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얘로 하려는 게 아니야. 사실을 말해주는 것뿐이지. 천재가 모인 영영대 학교에선 말이야. 평범해도 괜찮아. 내 앞에서는 기죽을 필요 없단다. 난 꽤 털털한 사람이거든. 기죽긴 개뿔이 기죽어. 반박하기도 전에 주변 선배들이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저렇게 자아도취인 녀석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역시나 머릿속까지 근육으로 꽉 찼나봐. 웃기려고 작정했나? 남 탓하기 전에 자기 급수부터 확인 좀 하지? 9분이나 걸려놓고 기록 깬 사람이랑 같은 급인 줄 아나봐. 조강은 얼굴이 벌개져서 매섭게 노려봤지만 선배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매섭게 받아쳤다. 속 좁은 녀석들 같으니라고 내 실력을 질투하는 게 분명해. 조만간 잠보 다 눕혀주마. 조강은 속으로 욕을 퍼부으며 내 어깨를 툭툭 쳤다. 소한 친구, 질투심에 눈먼 저런 애들이랑 절대 어울리지 마. 그러다간 크게 성공 못한다. 후으. 결국 참지 못하고 웃음이 터졌다. 정말 대단한 녀석이네.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내가 비웃자. 조강은 기분이 상했는지 고개를 저으며 거대 화면을 쳐다봤다. 나를 포섭하려 했던 그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남의 성공을 시기한다고 생각했다. 애기오, 나처럼 마음 넓은 사람도 참 드물단 말이지. 그는 한숨을 쉬며 화면을 훑었다. 다른 인재를 찾아보려는 심산이었다. 그러다 시선이 멈춘 곳에서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세상에 나보다 빨리 깬 놈이 있다고? 어떤 괴물이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는 화면 왼쪽 상단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거기엔 눈부신 SSS 등급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옆엔 그의 기록인 9분이 적혀 있었다. 그 괴물이 누구겠어? 바로 내 옆에 서 있잖아. 내 급수부터 좀 보라니까. 그분 옆에 서 있을 자격이나 되냐? 군중 속 선배가 친절히 알려주자 다시 한번 복소가 터져나왔다. 뭐? 내가 했다고? 조강은 멍하니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응? 나는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조강의 얼굴이 피가 맺힐 듯 붉어졌다. 고작 9분 기록을 가지고 내 앞에서 자랑을 늘어놓았다니. 밀려오는 좌절감에 휩싸인 그는 온 세상에 버림받은 기분인 듯했다. 멍하니 서 있는 그를 보며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깨를 토닥이며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했다. 너도 충분히 훌륭해. 9분이면 다른 신입생들보다 훨씬 낫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내 뒷모습 정도는 볼 수 있을 거야. 조강은 몸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훌륭하다고? 노력하면 내 뒷모습을 볼 수 있다고? 이게 위로야? 아니면 확인 사살이야? 조강은 완전히 멘탈이 나갔다. 이 모습을 보고 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원 효과가 꽤 좋네. 시간이 흐르면서 신입생들이 차례로 클리어했다.
나 같은 괴물을 제외하고 10분 이내 SSS 등급을 받은 건 총 8명이었다. 각 성의 수석들과 예언이 포함되었다. 다른 학생들도 1등급은 아니었지만 최소 S등급은 받아냈다. 던전 공략이 모두 끝나자 선영 교수가 화면을 치우고 학생들 앞에 섰다. 1단계 던전 공략이 모두 끝났다. 모든 학생의 성적은 학교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었다. 이제 순위를 발표하고 2단계인 비무대 결투를 시작하겠다. 날이 끝나기 무섭게 빛의 막이 떠올랐다. 이를 소환. 클리어 시간 3분 46초. 종합평가 SSS급 2조각. 클리어 시간 9분. 종합평가 SSS급 11사도. 클리어 시간 9분 56초. 종합평가 SSS급 순위표를 본 학생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다. 소환 3분 40여 초라고? 이해보다 2배 넘게 빠르잖아. 신입생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주소의 일에는 정신이 혼미해졌다. 조강이 자신들보다 강할 거라 예상은 했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1위를 차지한 건 나였으니까. 교수님, 인정 못합니다. 이 성적은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주수가 크게 항의하자 다른 성의 수석들도 동조하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선명 교수님, 소환이 던전에서 부정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3분 46초 만에 클리어하다니요. 영영대학교 개교 이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성적은 없었습니다. 던전 공략 영상을 공개해 주십시오.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선명 교수가 입을 열기도 전에 전투 학부 조 교수의 사자후가 소란을 잠재웠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폭발적인 기운을 뿜어내며 모든 학생을 짓눌렀다. 떠들썩하던 소리가 뚝 끊겼다. 정말 실망스럽구나. 조 교수의 눈빛에서 불꽃이 튀었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교수들 문 앞에서 위험천만한 던전 공략 중에 부정행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진심으로 화가 났다. 소위 수석이라는 놈들이 실력이 부족한 건 둘째치고 멘탈이 이렇게 나약하다니. 자신보다 강한 자를 마주했을 때 고작 의심하고 떠드는 것밖에 못하느냐? 이런 녀석들이 어떻게 명명대학교의 대들보가 되겠나? 내 이름을 걸고 확실히 말하겠다. 소환 학생의 성적은 온전히 자신의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만들어낸 결과다. 누구든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이어지는 결투에서 직접 도전해봐라. 너희가 더 강하다는 걸 증명해보라고. 그럴 자신도 없다면 그 입 다물고 잠자코 있어라. 전투 학부 조 교수가 바닥을 강하게 내딛자 요동치는 힘이 순식간에 응집되더니 100평 규모의 고풍스러운 비무대가 나타났다. 지금부터 너희 모두는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다. 순위표에 이름이 있는 학생들에게 말이다. 도전받은 자는 거절할 권리가 없다. 이기는 쪽이 상대의 수비를 차지하게 된다. 비무대 위에 규칙이란 없다. 실력만 있다면 상대를 죽여도 상관하지 않겠다. 의료팀이 상시 대기 중이니 뇌가 터져 나와도 살려낼 수 있으니까. 순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순위를 뺏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싸울 용기가 있는지 보여줘 봐라. 신입생 승리전 2단계 비무대 결투 시작을 선포한다. 조 교수는 서늘한 눈빛으로 모두를 훑으며 냉혹하게 결투 규칙을 발표했다. 날이 끝나자마자 광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전국에서 모인 천재들은 전투 본능이 깨어난 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타깃을 찾았다. 앞줄에 있던 주수 일행은 즉시 나를 타깃으로 고정했다. 조강, 첫 판이다. 내가 나갈래? 아니면 내가 나갈까? 주수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옆에 있는 조강에게 물었다. 조금 전 교수의 말 때문에 그는 큰 모욕감을 느끼고 있었다. 승리로 이 굴욕을 씻어낼 작정이었다. 마음대로 해. 난 이번 판에서 빠질 거니까. 조강이 묘한 표정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저 방관할 생각이다. 그는 바보가 아니니까. 비경에서 3분 46초라는 엄청난 성적을 냈다며 실력은 분명 상상 그 이상일 것이다. 2등만 해도 감지덕지지.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동정 어린 눈빛으로 주수를 보았다. 잠시 후 저 녀석이 처참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좋아. 내가 안 나선다면 이의 자리는 내가 가져가겠다. 주수는 조강을 가소롭다는 듯 쳐다보더니 곧장 무대 위로 뛰어올랐다. 선생님, 1위인 소환에게 도전하겠습니다. 날이 끝나기 무섭게 모두의 시선이 순식간에 나에게 쏠렸다. 나는 아주 담담했다. 잠깐만 기다려. 나는 주수에게 짧게 한마디 던지고 유영 곁으로 걸어갔다. 잠시 이 녀석들 좀 맡아줘. 빙청이랑 같이 안 나가는 거야?
아직 성적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요연이 멍한 표정으로 두 소환수를 받아들었다. 나는 살짝 미소 짓고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럴 필요 없어. 이 녀석들은 이미 주목을 충분히 받았으니까. 이제부턴 내 개인 공연 시간이야. 잘 지켜보고 있어. 대결이 끝나면 내게 줄 선물이 있어. 내가 혼자 무대 위로 올라가자. 광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미친 거 아니야? 어수사 주제에 소환수도 없이 맨몸으로 무대에 오르다니 이건 너무 오만하잖아. 설마 자기 실력만으로 60레벨인 주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신입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수사가 소환수를 떼어놓으면 그저 당하기 쉬운 상대일 뿐이라는 건 상식 중의 상식이다. 재학생들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다. 소환, 저 녀석 자신감이 너무 과한데? 비경 던전에서 공포스러운 클리어 기록을 세웠다지만 세운 건 거의 드래곤과 구미호였잖아. 본인은 기여한 게 거의 없었지. 이번 싸움 아주 볼만하겠어. 주수가 드래곤에게 일방적으로 털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소환이 이런 놀라운 방식을 택하다니 난 500학점 건다. 이번에 소환이 자만심 때문에 큰 코 다칠 거라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내 선택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다. 주수는 무려 60레벨이고 나보다 15레벨이나 높으니까 저 녀석 참 관람석에서는 새 학원 선생님들이 어이없어 했다. 구미호를 빼고 싸우라고 했더니 드래곤까지 빼버릴 줄이야. 정말 자신만만하군. 소환수에 의지하지 않고 본인의 힘으로만 주수를 상대하겠다니 너희는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니? 송명 선생님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이길 확률은 그리 높지 않죠? 소환은 이제 겨우 45레벨이고 주수와는 15레벨이나 차이가 나니까요. 전초학원 조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웠다. 주수는 60레벨 어른 검사입니다. 공격의 제어 효과도 있고 근접전 능력이 매우 뛰어나죠. 그는 드래곤을 못쓰게 한 걸 후회하기 시작했다. 송명 선생님, 우리 뜻을 잘못 전달하신 거 아닙니까? 우린 구미호를 쓰지 말라고 했지 드래곤까지 빼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마법학원 여선생님이 물었다.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송명은 쓰도숨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본인도 충분히 이해했었고요. 결국 이런 선택을 할 줄은 저도 몰랐네요. 이제 소환이 패배를 맛본 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다음엔 소환수와 함께 나서길 바랄 뿐입니다. 장외는 의문으로 가득 찼고 무대 위에서 주수가 나를 보았다. 널 정말 소환수 없이 싸울 셈이냐? 그는 모욕감을 느끼는 듯했다. 너 하나 상대하는 데는 나 혼자로 충분해. 소환수들을 내보내는 건 널 괴롭히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솔직하게 말했다. 난 사람 괴롭히는 취미 없거든. 지수의 눈이 순식간에 충혈되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너무 건방지구나. 어디 한번 보자고. 소환수 없는 어수사 주제에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이번 싸움이 끝나면 내가 내 일의 자리를 빼앗고 오만한 너 같은 녀석을 처참하게 짓밟아 주겠다. 차갑게 내뱉으며 푸른 빛이 도는 장검을 꺼냈다. 무대 위에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누가 봐도 최상급 마법 장미였다. 선생님, 준비됐습니다. 그는 나를 매섭게 노려봤다. 그의 손에 들린 검을 보자. 내 눈이 반짝였다. 검을 쓰는 상대라니 마음에 드는군. 나는 조 선생님께 고개를 끄덕이고 거대한 통날 장검을 꺼내들었다. 양측 준비 완료. 카운트다운 5초. 조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초를 샜다. 무대 주위에 마법 결계가 솟구쳤다. 32. 대결 시작. 날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수가 순식간에 움직였다. 그가 장검을 휘두르자 강력한 한기가 바닥에서 뿜어져 나왔다. 얼음벽이 층층이 나를 포위해왔다. 프로스트 필드, 멋지다. 구경하던 이들이 탄성을 질렀다. 재학생들의 표정은 진지해졌다. 주수, 역시 수석 합격자답네. 스킬 발동 속도가 엄청나. 밀려오는 얼음을 보며 내 눈빛이 변했다. 스킬 레벨이 상당히 높군. 순 한 번은 연습한 솜씨야. 조금은 진지해져도 되겠어. 나는 통날 장검을 꽉 쥐었다. 문장만 한 거검이 나타나자 전장이 술렁였다. 세상에, 저 칼 크기 좀 봐. 설마 주수 같은 얼음 검사를 상대로 정면 승부를 하려는 건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얼음 검사는 특수 직업 중에서도 근접전 능력이 최상위권인데 어수사라는 녀석이 거리를 벌릴 생각은 안 하고 원거리 공격도 아니고 정면으로 막 붙으려 하다니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이건 그냥 자살 행위지. 잠깐, 저것 좀 봐. 누군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무대 위에 수완을 가리켰다.
필드가 펼쳐지는데 피하지도 않아. 설마 그냥 얼어붙어서 그대로 포기하려는 건가? 사람들이 쳐다보았고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정말 미쳤군. 뭔가 대단한 걸 보여줄 줄 알았더니 결국 이 정도라니. 신수 2마리를 계약하더니 자신감이 너무 넘쳤나 보네. 자기도 신수만큼 강한 줄 아나 봐. 프로스트 필드가 완성되면 범위 내의 모든 적에게 감속 효과가 걸리는데 게다가 얼음 검사 본인에게는 이동 속도가 40%나 증가하지. 끝났네. 주수가 소환을 압도할 거야. 학생들은 비웃음을 흘렸다. 무대 위에 주수도 마찬가지였다. 벌써 포기한 거냐? 지금이라도 항복한다면 덜 아프게 끝내주지. 그는 장건을 휘두르며 내가 움직이지 않자. 필드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게 훨씬 유리하니까 포기라고? 밀려오는 한기를 느끼며 나는 콧방귀를 뀌었다. 항복을 받아내고 싶다며? 그럴 만한 실력부터 보여줘야지. 난 그저 내게 기회를 주는 것뿐이야. 내 말투는 덤덤했지. 내가 최선의 상태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내가 너무 일찍 널 쓰러뜨리게 될 테니까. 그러면 우리 사이의 격차를 실감하지 못할 것 마냥 나중에 내가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실력이 좀 늘었다 싶으면 다시 나한테 도전해 올 텐데 그거 아주 귀찮은 일이잖아. 난 귀찮은 게 세상에서 제일 싫거든. 그러니 처음부터 우리 사이의 벽을 확실히 보여주려는 거야. 난 아주 의롭게 어깨를 으쓱해 보였어. 감히 날 이렇게 무시하다니. 좋아. 내 그 오만한 태도에 대해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저우사이는 순간 폭발했어. 표정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지. 죽어버려. 문제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간결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도 지시하신 내용을 엄격히 달았어요. 모든 대사는 한 글자도 빠짐없이 유지했고 톡백과 감탄사도 포함했습니다. 시점은 1인칭으로 통일했으며 심도 있는 교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예를 들어 음성 인식 오류였던 천절을 올바르게 수정하여 거대한 격차를 뜻하는 츤참으로 표현했고 전투 중에 지루한 동작과 중복된 환경 묘사를 줄였습니다. 덕분에 6탄전의 리듬이 더 빨라지고 타격감이 훨씬 생생해졌죠. 그가 입으로 포효하더니 몸을 번개처럼 날려 내게 달려들었어. 슈슉 두줄기 빈청색의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와. 그보다 먼저 날아왔지. 이건 아이스 소드맨의 전용 스킬이야. 공격력이 강력할 뿐만 아니라 적에게 닿으면 폭발하면서 빈결 피해까지 입히거든. 쾅쾅. 검기가 순식간에 도달했어. 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저 무심하게 길이 2m, 폭 30cm의 통날 대검을 휘둘렀어. 방패처럼 놈 앞에 세웠지. 얼음 검기가 검신에 다 터졌고 사방으로 튀는 소리가 검을 타고 빠르게 번졌어. 뒤따라오던 저우사이의 얼굴에 직분이 서렸어. 그의 진짜 목표는 빈결 효과로 나를 약화시키는 거였거든. 넌 이제 죽었다. 목표 달성이군. 그는 얼음판을 딛고 환영처럼 내 왼쪽으로 돌아 망설임 없이 검을 찔러 넣었어. 그가 보기에 필드의 능기와 검기의 이중 감속 때문에 내가 절대 방어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 오만한 녀석. 죽음의 공포를 맛보게 해주마. 그는 벌써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어. 긴 칼날이 내 목을 꿰뚫는 장면을 말이야. 그와 동시에 구경하던 학생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날 바라봤지. 3차 전직을 마친 선배들도 이 공격에는 쩔쩔매곤 했으니까 하물며 막 2차 전직을 한 나에게는 오죽하겠어. 관전석 위에서도 선생님들의 표정이 무거워졌어. 샤오한이 위험하겠는데? 저 녀석 자만심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되겠어. 운 좋게 무대에 올랐으면서 상대를 저렇게 얕보다니. 이번 기회에 따끔한 교훈을 얻길 바랄 뿐이야. 마법학원의 미녀 선생님이 아직하게 말했어. 하지만 곁에 있던 전초학원의 조 선생님은 고개를 가로저었지. 이 녀석은 아직 막다른 길에 몰린 게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주변의 많은 선생님이 한숨을 내쉬었어. 조 대머리, 설마 이런 상황에서 샤오한이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샤오한은 애초에 레벨 차이 때문에 능력치가 60레벨인 저우사이보다 뒤처져. 거기다 지금 상태 이상까지 2개나 걸렸으니 패배는 불보듯 뻔한 일이야. 미녀 선생님이 가차없이 말했어. 조 선생님은 여전히 확실해 찬 표정이었지. 자네는 저 녀석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 멀리서 스킬이나 날리는 자네들이 어떻게 샤오한을 느끼겠나? 저 몸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토즈를 말이야. 잘 보게. 이제 시작할 테니까 그 말을 듣자.
미녀 선생님은 반박할 틈도 없이 다시 무대를 바라봤어. 그때 저우서의 검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와 순식간에 내 몸 가까이 다가왔지. 허세 떨더니 꼴 좋다. 내 검이 내 목을 단숨에 꿰뚫어줄게. 어디 계속 잘난 척 해보시지. 하지만 검끝이 닿으려는 찰나 대검을 쥔 데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 콱! 톱날 대검이 순식간에 앞을 가로막았지. 그 신수의 능력치 피드백과 최고급 장비의 보너스 덕분에 내가 비록 감속 상태라 해도 속도는 그를 훨씬 능가했어. 저우사의 친구, 검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살기등등하면서도 흥분한 그의 얼굴을 보며 난 살짝 미소 지었어. 톱날 대검을 갑자기 확 비틀었지. 키익 소리와 함께 그가 찌르던 검이 순식간에 빗나갔어. 그 반동으로 몸의 중심도 무너졌지. 나는 슬쩍 발을 내밀었어. 저우사이가 휘청거리더니 균형을 잃고 말았어. 보기 좋게 개처럼 바닥에 고꾸라졌지. 무대 표면은 얼룩으로 덮여 있었고 그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미끄러져 나갔어. 그리고 주변 마력 방어벽에 세게 부딪혔지. 무대 주변이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어. 고지어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저우사이가 어떻게 저렇게 나동그라지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사우한이 저우사이의 공격을 어떻게 피한 거지? 사람들은 내 동작을 전혀 보지 못했어. 그저 저우사이가 뜬금없이 꼴사납게 날아가는 것만 봤을 뿐이지. 하지만 관전석의 선생님들은 눈치를 챘어. 엄청난 반응 속도에 위험을 즐기는 대담함까지. 찰나의 순간에 칼날로 공격을 흘려내다니. 이 녀석 완전 우리 전투학원의 타고난 인재야. 조 선생님은 흥분해서 허벅지를 내리쳤어. 방어벽에 부딪힌 저우사이가 일어나더니 분해서 온몸을 부르르 떨었어. 데미지는 크지 않았지만 모욕감이 장난 아니었거든. 엄청난 골력감이 그를 관계로 몰아넣었어. 널 죽여버리겠어. 그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뱉으며 포탄처럼 맹렬하게 달려들었어. 검을 매섭게 휘두르며 대목을 노렸지. 날카로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난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손에 든 대검을 위로 휘쳐올렸어. 그의 몸과 검을 그대로 공중으로 띄워버렸지. 그러고는 곧바로 문장만 한 검심을 위에서 아래로 세게 내리쳤어. 톱날 대검이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갈겼어. 강력한 힘에 밀려 그는 바닥에 처박혔지. 무대 전체가 한바탕 진동했어. 왜? 구경하던 사람들이 다 소름 돋아 했지. 보기만 해도 뼈가 아플 지경이었으니까. 저우사이는 대자로 엎어져 내 발치에 누워 있었어. 겨우 고개를 들더니 경악과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날 쳐다봤지. 검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저우사의 친구, 내 검은 속도는 빠르지만 힘이 전혀 없네. 얼굴이 내 검 모양으로 찌그러진 것 같은데? 내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어. 그의 얼굴은 넙대대하게 부어올랐고 코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지. 그는 닦을 생각도 못하고 미친 듯이 바닥을 짚고 일어났어. 다시 검을 휘두르며 날 배려했지만 대검이 태산처럼 내리놀러 그를 다시 바닥에 고꾸라뜨렸어. 눈동자가 시뻘겋게 충혈된 그네 바닥에 엎드린 채로 여전히 검을 쥐고 내 다리를 찔러왔어. 사오한, 널 꼭 죽이고 말 거야. 이 친구 끈질긴 면이 있네. 내가 발을 툭 걷어차서 찔러오는 검을 날려버렸어. 검을 놓치자. 눈이 뒤집힌 저우사이는 이성을 잃고 말았어. 짐승처럼 다시 달려드는 그를 내가 대검을 휘둘러 저 멀리 날려버렸지. 저우사의 친구, 이제 우리 사이의 차이를 알았을 텐데 피곤해.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 새끼가 널 죽여버릴 거야. 방어벽에 부딪힌 저우사이가 이성을 완전히 잃자 포효하며 달려들었어. 전직자다운 기품은 온데간데 없고 막무가내로 주먹을 휘둘러댔지. 참 끈질기기도 하네. 난 어이없어 하며 고개를 저었어. 그러고는 대검을 가로로 내밀었지. 주먹이 검신을 그대로 때렸어. 저우사이는 아파서 온몸을 떨며 비명을 질러댔지. 포기해. 우리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야.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닥쳐.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찢어버릴 테니. 그는 고통을 참고 다시 덤벼들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내게 처박혔다. 엎드려. 넌 못 이겨. 나는 위에서 내려다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말도 안 돼. 난 절대 안 져. 내 안쓰러움을 눈치챈 그가 포효하며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주먹을 휘두르며 정말 끈질긴 투지군. 이 정도 실력 차이에도 감히 주먹을 휘두르다니. 그렇다면 나도 그 성의에 보답해야지. 톱날건을 거두고 똑같이 주먹으로 맞섰다.
살을 때리는 타격음과 비명이 섞였다. 순식간에 조슈아의 늘씬했던 몸이 퉁퉁 부어올라 덩치가 커졌다. 온몸이 내게 맞아 부어오른 것이다. 경기장 아래에서 탕식이 터져나왔다. 이건 완전 일방적인 압살이다. 60레벨 어른 검사가 소환 수 없는 내 앞에서 아이처럼 일방적으로 맞고 있다. 소환의 실력은 대체 어느 정도야? 60레벨인 조슈아이가 진심을 끌어낼 자격조차 없다니 이 후배 괴물 아니야? 조슈아이를 일방적으로 패다니 방금 3차 전직을 마친 우리가 가도 소환처럼 요요롭진 않을 거야. 미쳤네. 설마 소환이 3차 전직급 실력을 가졌나? 선배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소환수도 안 쓰는 어수사가 15레벨 높은 상대를 압도하다니 꿈에서도 상상 못할 일이다. 신입생들은 겁에 질려 떨었다. 침을 꿀떡 삼키며 이건 너무 잔인해. 처참하게 망가진 조슈아이를 보며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다. 이게 정말 우리 같은 신입생이라고? 나이도 비슷한데 왜 이렇게 괴물 같은 거야? 왠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 같아. 나는 신입생이 충격을 받은 채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다. 경기장에서 멀어져야 겨우 조금이라도 안 전함을 느끼는 듯했다. 다른 수석들의 표정도 좋지 않았다. 조강, 소환이 이렇게 잔인한 거 알고 있었어? 온찬성 수석 장닝닝이 침을 삼키며 울었다. 내 기세에 완전히 눌린 모양이었다. 그 말을 듣자 조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제길, 알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비경에서 나올 때 시비를 걸었겠냐? 하지만 그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덤덤하게 대답했다. 당연하지. 소환을 처음 봤을 때부터 범상치 않다는 걸 알아봤어. 안 그랬으면 내가 경기 시작하고 나서 왜 도전 안 했겠냐? 관객들은 옹성거렸다. 소환, 진짜 무섭다. 조슈아이는 이미 엉망진창인데 계속 때리고 있네. 근데 조슈아이도 참 끈질기네. 저 정도로 다치고도 포기를 안 해? 다시 봤어. 대장 하나는 최고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조슈아이를 보며 사람들은 묘한 슬픔을 느꼈다. 그때 조강이 추측 하나를 내놨다. 조슈아이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기권하고 싶은데 말할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말에 소름이 쫙 돋았다. 이러다 경기장에서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조슈아이가 다시 바닥에 처박혔다. 얼굴은 이미 퉁퉁 부어올랐고 눈은 실처럼 가들어졌다. 그렇게 처참한 와중에도 그는 단호하게 손을 뻗었다. 나는 난감해졌다. 이 녀석 끈기가 대단한데? 수십 번을 쓸어들였는데 아직도 항복을 안 해? 정말 여기서 맞아 죽고 싶은 거냐? 그렇다면 소원대로 해주지. 숨통을 끊어버리려는 찰나 윗머리가 번쩍이는 조선생이 갑자기 가로막고 섰다. 소환 학생, 조슈아의 학생 말 좀 끝내게 해주겠나? 조선생은 묘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6차 전직 강자인 그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다. 45레벨 어수사가 소환수도 없이 60레벨 얼음 검사를 압살하다니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 녀석 1학년대 학교 영재 명단에 이름을 올리겠어. 말을 끝내게 해달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의아해하며 조선생을 지나 조슈아이를 보았다. 그의 떨리는 손이 마침내 펴졌다. 항복이라는 말과 함께 그 모든 기력을 다한 듯 그대로 축 늘어졌다. 그 모습에 나는 무척 민망해졌다. 이미 진작에 항복하려고 했군요. 자네가 기회를 안 줬잖아. 조선생이 묘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제야 오해했다는 걸 깨달았다. 준비하게. 다음 도전자를 기다려야지. 조선생이 조언하며 정신이 나간 조슈아이를 일으켰다. 아이의 눈에 생기가 사라졌구만. 오늘 일이 평생 트라우마가 되겠어. 의료팀에 조슈아이를 맡긴 뒤 조선생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신입생 조슈아이 도전 실패. 더 도전할 사람 있나? 무대로 올라오게. 신입생들은 서로 눈치만 보더니 일제히 뒤로 물러났다. 경기장에서 멀리 장난해? 최고 실력자인 조슈아이도 저 모양 저 꼴이 됐는데 올라가는 건 그냥 매를 보는 거지.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했다. 누구도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조선생은 속으로 탄식했다. 더 훈계할 생각도 없었다. 내가 너무 압도적이었으니까. 도전자가 없으니 신입생 1위는 소환 학생으로 정한다. 이제 다른 순위 경쟁을 시작해라. 발표를 마친 조선생이 열띤 눈으로 나를 보았다. 소환 학생, 이제 자네에게 신입생 승리전은 끝났네. 이제 단과대 입학을 고민해보게. 자네의 전투 방식을 보니 우리 전투대학에 딱 어울리는군. 조선생님, 코를 극적이며 쑥스러운 듯 물었다. 다른 사람 수비를 대신 따줘도 되나요? 뭐라고? 조선생이 멍해졌다. 하지만 곧 상황을 파악하고 무대 아래 유연을 힐끗 보았다.
내 어깨를 치며 웃었다. 이 녀석. 순위 전에 그런 금지 규칙은 없네. 하지만 이번 딱 한 번뿐일세.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말게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는 미소 지었다. 정말 저놈이 좋구먼. 하지만 잊지 말게. 지금은 실력을 키우는 게 최선이야. 의미심장한 눈빛을 남기고 그는 무대를 내려갔다. 그가 간 뒤 류현에게 손짓했다. 왜 그래? 그녀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아까 내 과격한 모습에 놀란 듯했다. 아마 속으로 내 안에 폭력 유전자가 흐른다고 생각하겠지. 괜찮아. 전에 말했잖아. 두 녀석 돌봐주면 보상 있냐고. 이제 그걸 받으러 가야지. 말하는 사이 신입생 중 덩치 큰 녀석에게 시선을 고정했어. 조강 학생, 류호연을 대신해 도전하겠다. 이 소리에 류호연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맞은편 조강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얼굴이 일그러졌어. 세상에나 이렇게 나온다고? 조강의 눈빛이 흔들렸어. 속으론 여기 한 바가지겠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주수의 처참은 꼴을 보더니 얻어맞기 싫어 꾹 참았어. 3위면 됐지 뭐. 떡이 되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는 억울한 듯 고개를 숙였어. 내가 졌어. 순위표에서 류현의 순위가 10위에서 2위로 수직 상승했어. 아무도 이의가 없자 난 무대에서 내려와 자리를 비켜줬지. 소하나, 이건 너무 제멋대로 아니야? 사실 10위도 충분히 괜찮은데 옆으로 끌려가자. 류현의 얼굴이 빨개져서 더듬거리며 말했어. 뭐가? 난 어이없다는 듯 쳐다봤어. 너 바보야? 10위는 고작 5,000포인트지만 2위는 무려 9,000포인트라고. 어급 재료도 하나 있고 내 한심해하는 표정을 보더니 수줍게 웃더라고. 알았어. 속으로 기분이 좋은 모양이야. 내가 걱정해준다고 생각하나 봐.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스레 보상 나오면 추가로 받은 4,000포인트라 어급 재료도 나한테 넘겨줘. 난 정색하며 말했어. 류현은 그대로 굳어버렸지. 완전 멘붕 온 표정으로. 속으로 날 엄청 욕할걸. 내 감동 돌려내. 이 자리가 결정된 뒤에 신입생들은 다시 의욕을 불태웠어. 차례차례 올라갔지. 난 못 이겨도 너희는 이길 수 있거든. 무대 위는 마법과 경기로 뒤섞여 상황이 치열했지.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어. 류호연과 서 있는데 새 단과대 교수들에게 둘러싸였어. 소환 학생, 순위전은 이제 끝났어. 이제 학과를 정할 시간이야. 어디로 갈지 정했나? 마법학과 민호 교수가 기대하며 물었어. 우리 학과로 온다면 이전 조과는 다 유효해. 거기에 더해서 우리 마법학과 학장님이 직접 제자로 삼으시겠대. 이거 알아둬야 해. 학장님은 무려 7차 전직 강자셔. 7차 전직. 눈이 번쩍 뜨였어. 정말 엄청난 조건이었지. 그런 거물의 제자가 된다는 건 그야말로 출세 가도니까. 소환 학생, 전투학과 조 교수가 안달이 났어. 학장까지 나서서 제자를 받다니 완전 반칙이지. 그는 사람들을 밀치고 나와 내 손을 잡았지. 무대의 활약을 보니 교수로서 알 수 있네. 마법학과는 자네와 안 맞아. 전투학과가 최고의 선택이야. 저 여자 말에 속지 말게. 마법학과 학장은 워낙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 학교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지. 제자로 받아도 직접 가르칠 시간은 없을 거야. 우리 학과로 오게. 전투학과 모든 교수가 널 위해 성장 계획을 짜줄게. 동시에 전투학과 전용 던전도 모두 무료로 개방하겠네. 조 교수의 말이 끝나자 더 끌리기 시작했어. 모든 던전 무료 개방이라니 이건 진짜 큰 혜택이지. 앞으로 던전 포인트 걱정은 없겠어. 난 고민에 빠졌어. 두 학과의 제안을 듣던 보조학과 교수들은 서로 눈치만 봤어. 난감한 표정이었지. 한쪽은 학장이 직접 나서고 다른 쪽은 던전을 통째로 연다니 보조학과는 자원 말고는 이런 지원을 해줄 힘이 없었어. 이거 어쩌면 좋지.